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10년 전에 인연으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늘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탈루벤 이태현입니다. 지금 한국 정착 15년이고요. 지금까지 모든 그 정착 생활에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살짝 긴장되셨죠, 오라버니? 네, 긴장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까 별나게 긴장하네요. 예. 어쨌든 10년 만에 만나니까 저도 많이 변했죠. 아, 그러게요. 저도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아버지 인연이 아니면은 못 만날 뻔했어요. 추석날에 아버지랑 술 드시다가 저랑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라버니 고향은 어디세요? 저 양양도 해산이에요. 국경 지역이네요. 네, 맞아요. 그 해산에서는 학교 졸업하고 뭐 하셨어요? 학교를 제가 졸업을 못했어요. 왜요? 원래는 중학교 다니다가 제가 예술학원에 다녔거든요. 예술학원에 뽑혀 갔는데 그 뽑혀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24살이 학교 졸업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은 17살 되니까 다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에 지금 내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야, 지금. 그다음부터 계속 친구들 그립지, 무슨 친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곁에서 이 친구들 다 군대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군대 가고 파가지고 같이 덩달아 막 학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20살에 제가 군대 갔죠. 그 학교 예술학교를 그만두고. 전공은 뭘 배우셨어요? 어제 첼로 전공했어요. 첼로. 네. 그래서 첼로지 치셨구나. 네, 첼로로. 그러면 어디로 군복무를 나가신 거예요? 좀 이렇게 토대도 좋다 보니까 그래요? 저 허위사령부 매양산 특각에서 군복무했거든요. 묘향산 특각이면 누가 오는 데예요? 그건 김일성의 특각이죠. 그 1호 특각이죠. 그 매양산 특각이라는 거는 1982년도에 그 가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 저 김일성 생일 70돌 맞으면서 그 김정일이 아버지께 이렇게 선물로 올린 특각인 거예요.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한테 선물로 지은 거죠. 12년도에 그 특각을 완공했지만은 그 한 7, 8년은 그 특각을 공사했어요. 언제나 그 모양산 제일 높은 산에다가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 특각을 지었는데 그 특각은 북한에서 모든 특각 중에서 제일 요새라 했어요. 요새. 완전 그 누구도 못 들어오는 철벽으로 딱 이렇게. 그 지리도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묘한가 봐요. 묘양산 자체가 묘하게 생겨서 묘향산이라 했거든요. 산 자체가 딱 뾰족뾰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특공대가 이게 낙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살이 뾰족해가지고 내리면 다 거기서 이렇게 벼락이 다 낭떠러지고 이런 데 돼가지고 그런 요새다가 그 해발도 60 지난 그 어르신들 살기 제일 좋은 해발고가 1000m래. 해발 1000m 높이. 그러면 해발 1000m 높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혈압도 제일 좋은 그 높이고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좋아가지고 떡골에서 그 특각 높이를 해발 10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김정일이 아버지한테 엄청난 이렇게 효자 노릇 한다고 소리 한 특각이죠. 그럼 거기는 아무나 민간인 출입이 민간 출입 자체가 없고 개미한 말이 얼씬 외국인 외국 대통령들도 거기 못 들어와요. 그 정도로. 그 안에는 일체 그 누구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대통령들이 혹시 이렇게 면접하러 오면은 그 면접 특각이 따로 있어요. 항상 그 중턱 내려가면 그게 다 외국인들 적게 나는. 그러면 거기서 김일성이가 1년에 몇 번이 나와요? 매양산 특각은 너무나도 건강에 좋은 위치다 보니까 거의 1년 치고 한 8, 9개월은 거의 거기 와 있었지. 그리고 무슨 큰 행사라도 있거나 뭐 이렇게 지방별로 여름철에는 백두산 무슨 그다음에 뭐 10월 달에는 무슨 행사 때문에 평양 가까운 평성 이렇게 계속 위치를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만 내놓고 그다음에 다 정기간 명확하게 들어있다면 오라버니 거기서 뭐 하셨어요? 어제 군견수 했어요. 군견수. 옷이 왜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아지지 일부러 입고 왔어요. 제가 군복무하면서 제가 키우고 같이 군복하던 군견이 딱 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옷을 구입하는 거 엄청 힘들게 구입했어요. 엄마나. 몇 년을 같이 강아지랑
그 군견이랑 지냈어요? 지낸 건 7년을 지냈죠. 그럼 정 많이 들었겠다. 많이 정이 들고. 그리고 군견도 마음대로 군견수가 되는 게 아니고, 신병훈련 남들은 한 달 하는 거 저희들은 3개월 한 거예요. 그리고 신병훈련 끝나서 허위사령부 군견 훈련소 거기서 이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을 경비 썼어요. 보초근무. 네. 근무 서고 군견 훈련소 그 훈련 기간도 1년이거든요. 군견 훈련을 1년 동안에 받으면 처음부터 강아지를 앉아요. 네. 3개월 지나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매 사람이 받는 강아지가 다 달라요. 소련종, 독일종, 그렇게 하고 잡종. 잡종이라는 게 소련종, 독일종 합한 걸. 그래서 잡종도 있고 하는데 네 개는 독일종이 됐거든요. 독일종은 제일 영리하고 훈련도 잘해요. 우선 첫째 개는 영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복무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북한 군은 기계체조 잘해야 돼요. 기계체조라는 게 이제 철봉, 평행봉, 그리고 돌입전. 이 세 가지 종목은 이거는 잘해야 돼요. 예. 아무 데 가서도 모든 판정 다 그런 걸로 하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무슨 뭐 격술 뭐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선 진짜 기계치도 잘해야 되고 총 잘 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이理론 공부 같은 거는 밤새껏 공부 시키면 다 해요. 공부할 만하고 공부에서 이론 공부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처럼 기계체조 사격 여기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이제 군견 동작. 사람만 잘해서 안 되거든요. 개도 같이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랑 호흡을 잘 맞춰야 되겠네. 근데 사람이나 개나 똑같아요. 그래요. 개라는 이 짐승은 사람을 똑 닮아가요. 그대로 닮아가요. 심지어 걷는 걸음까지. 주인을 닮는다는 얘기. 주인을 꼭 닮아요. 주인이 엉덩이 크게 나왔잖아요. 개도 엉덩이 점점 커져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다는데. 그리고 주인이 눈썹이 이렇게 딱 쌍꺼풀 졌잖아요. 걔도 어떤 쌍꺼풀이 싹 져버려요. 신기하다. 이야, 사람이 오른쪽 팔 저리니까 걔도 같이 오른쪽 팔 저리면서 떨렁떨렁 같이 걷는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야, 맞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 구독자님들 다음에 이제 쫙 다니면서 한번 봐요. 걔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은 사람 걷는 그 흉내를 똑같이 걔가 내려간다고요. 그리고 훈련 교관들도 그냥 한결같이 말하는 게 너네 이제 봐라. 졸업할 때 되기 되면 걔 사람을 똑같이 닮는다. 절대로 걔하고서 뭐 흔들흔들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걔가 똑같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라버니 그 군견도 오라버니 딱 닮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야 걔도 똑똑하게 걔도 똑똑하고. 그 내 걔가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눈이 진짜 오라버니가 눈이 동그랗잖아요. 제게는 모든 거 못당 다 완전 무결하게 치우고.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자유가 많지요. 정말 잘가지고 걔 가지고 둘이서 뭐 산에 가서 뭐 운동시키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밤에 보초병들이 그 형사근무 때는 여기저기서 긴장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사건발령을 막 누를 때 많아요. 비상벨을 칵 눌러버리면 참모부서 나와서 군교수들 급파시키죠. 그러면 저희들이 사고 난 장소에 가보지. 가서 보면은 대체로 다 가서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무슨 짐승들이 밤에 다니고 하면은 짐승 바시락 소리에 놀려가지고 다른 게 다람쥐 뭐라케나 그래서 까만 그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청설모라 가지 여기서 그래요? 청설모하고 다람쥐하고 많아요 대체로 엄청 도탈만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혹간 멧돼지들 다니는데 그 사람 주변에 멧돼지가 안 와요. 그 밤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나무가지에 이렇게 눈들이 쌓이거든. 그러면 나무가지가 힘 없는 나무가지들이 부러져요. 불어서 떨어지게 나면 보초배도 활짝 놀라지. 그거는 완전히 특공대 내려왔다고 그러고서 비상벨 누르고 전화하고 참호받아 전화 이제 특공대 내려왔다고 소리 들었다고 막 이러겠지. 자기네 지레 겁먹어가지고. 뭐 거벅거벅 쫄다가 막 떨어지면 그냥 놀라지. 진짜 그 야산에 그 근무 서는 애들이 무섭죠. 김일성이면 북한에서 신인데 그걸 지킨다는 게 얼마나 긴장감이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 사건 발령 난 걸 해제시키는 게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군교수들 가서 그 주변을 수색하는 거예요. 쫙 수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무 흔적이 없어. 사람만 들어왔으면 걔가 냄새 맡고서 막 이렇게 가. 사람 쫓아가거든. 근데 아무 냄새 없으니까 걔가 계속 왔다 갔다 놀아. 그러다 딱 어쩌다 보면 나무가지에 떨어져서 눈 속에 탁 파묻힌 거 보지. 그러면 그거 꺼내서 들고 보기도 하면 대체로 그런 거 뭐 진대나무라 해. 진대나무라 해 썩은 나무들. 여기에 눈이 쌓이면 떨어져
부러져 버리죠. 거기 딱 떨어지면 소리가 요란하니까 그런 사건들이 대체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연애는 꿈도 못 꾸겠다. 연애라는 건 일반 사회 사람들 보지 못해요. 거기는 딱 특가 간의 위치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일반 사람 못 들어와요. 김일성이 가까이서 봤어요? 가까이서 봤죠. 어때요?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하늘이 낸 분이라 했잖아요. 그랬지. 맞잖아요. 응. 뭐 신격화를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이렇게 세뇌당해서 하늘에 낸 분위기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솔직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호랑이 소리처럼 워렁워렁 이래요. 목소리가 워렁워렁 하는데 그저 몇백 미터 밖에서도 우리가 그 교대길 그 꼭대기에서 밑에 산책하다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김일성이 말하는 소리가. 말소리가. 따뜻하게 못 들었는데 워렁워렁 하는 소리가 들려. 너는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어.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 직접 나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건 외모적인 문제니까 별개고 정책을 나쁘게 한 거니까 우리. 그 행사 공연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선에 사진 찍어주겠대. 그래서 이런 행사 그 기념 촬영했는데 모두 수고했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 목소리가 이게 안 하게 강당간하게 그저 오렁오렁 쫙 울리는 거야. 마이크 대고 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여기다 몰래 마이크 찬 거 아니야? 신격화하려고 몰랐던 거 아니야? 기부자들 무슨 짓을 해 못해. 김정일이는 굽 높은 구두를 신었대. 우리 다 몰랐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세뇌된 속에서 김일성 이렇게 받고 그러고 내가 예술 그 전문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 최고의 그 말해서 목표 희망이 그쵸. 일회 행사 맞아요. 일회 행사 공연에 참가하는 거. 그게 악기 연주자로서는 최고의 거기거든. 북한에서야 그렇지. 북한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1호 왕, 만왕의 왕,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그에 대한 그런 거 북한에는 없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에 크리스찬까지 내줬어요. 북한에서는 진짜 하나님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강은정 TV에서 모든 말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 꽤 많이 깨달으셨나 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강은정 TV 많이 봤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제대돼서 나올 때는 첫 번째는 발설 안 한다는 도장을 찍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나오면 북한 그 당국에서 선 보여주는 여자랑 살아야 된대요. 그게 맞아요? 우리까지는 아니고 그 북한에서 선 보여준다는 그거는 허위소대가 있어요. 허위소대라면은 김일성이 미양산, 백두산 어디 갈 때마다 같이 그러니까 출정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허위소대는 말하자면 이렇게 출입문이라든가 들어가는 출입문, 침실문 무슨 여러 들어가는 입구들 이런 데 몽땅 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허위소대 성원들은 계속 같이 출장 다니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얼굴 보고 하니까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정철이 하게 되면 정철아 너는 이제 누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거든. 그거 살라는 여자는 대체로 그 특각 안에 있는 관리원들인 거예요. 관리원 체내들. 거기는 관리원들이 많지. 본각은 김일성 침실을 전문 담당해 보는 본각 관리원, 부가실 관리원, 작전실 간부 관리원, 그다음에 2호 무슨 거기 관리원 무슨 여자들이 한 12명 정도 이렇게 관리원들이 이렇게 있거든. 나머지 남자들은 또 이렇게 동물사 관리원 무슨 관리원들이 많아요. 너는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누구하고 해서 대체로 앞지대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 야 니가 어때 하기도 하면은 그 앞에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 그러니까 예 하기도 하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니가 결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라버니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됐고. 우리는 아니지. 그럼 나가서 뭘 발설하지 말라고. 그 특각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특각이 어떻게 생겼다 이거 자체가 비밀이고. 그럼 오라버니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다 얘기했겠네. 그거 얘기했지.
진짜 근데 그 매양시 특각에서 온 사람은 내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이야. 응. 놀래가지고 그런 데도 있는가 하고 그런 데도 있는가 자꾸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왔다고. 북한에서는 이게 10손가락 다 찍으면은 이거는 자기 목숨 내놓겠다고 소리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특별한 게 많지. 내가 94년도에 제대됐거든요. 근데 94년도에 그 김일성 거기서 사망했잖아요. 사망하고 내가 95년도에 특각에 갔지. 내가 군복무하던 데 가서 밑에 대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보여주더라고. 손바닥에 다 이 톤이 다 그렇게 짱아리 다졌어. 구두살 베기고 야 너네 왜 갑자기 군교수들 왜 이런 거 하냐. 그 일은 그렇게 군교수들은 안 하거든.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특각을 다 깠다는 겨. 왜요? 그렇게 잘 찍고 이제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특각은 보기도 힘드니. 예, 그 요새의 경치도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다 정도 아니에요. 청와대 거기다 비교하면 청와대는 한쪽 구석이 따로 떨어져 있는 요만한 게다 붙여놓은 그 집처럼 난 청와대도 가봤는데 청와대가 너무 초라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이 그 집을 보는데도 그래. 대통령이 집 본다는 게 명사 특각이 한쪽 구석에 있는 집만 하더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이 청와대가 그것도 그래서 내놨잖아 지금. 그러게 그것도 그 대단하다고 내놨는데 나 진짜. 그래 보다 가서는 야 진짜인데 이제 봐 그 정도까지 크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다 한 모든 게 다 비밀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지. 왜? 그 김부자들이 온갖 무슨 뭐 저기밥에 쪽잠을 자면서 현지지도 우리 인민들을 이 밥에 고르고 먹이겠다고 계속 야간에 뭐 쉬지도 않고 달리고 어찌고 하면 전성기로 달리고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발견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무슨 일을 못해서 굶어 죽었어요? 나는 특각에 있으면서 야 너희들이 하는 짓이 땅땅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너무 호화스럽고 완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자, 툭하고 지어놓은 것만 먼저 말할게. 이게 그 청와대처럼 기아집이야. 기아집이 몇 동인가면 그게 보통 한 9동, 10동인가 이렇게 돼 있어. 이 한 덩어리가 이 큰 덩어리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뒤 또 있고 돌아가면서 이런 그 집이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밑에 지하로 이 몇 층까지 있는지 나도 그거는 잘 몰라. 꼭대기 그 기아집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건 일반 이렇게 무슨 뭐 공적이요 무슨요 뭐 이러니 관리 특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곁에만 있지. 그리고 폭탄 맞아도 죽지 않겠다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 특각 벽체 하나 두께가 몇 미터인가 하면 3m요. 정확하게 2m 90. 콘크리트 1m, 목화솜 압축한 거 1m, 90cm. 그리고 또 콘크리트 또 1m. 어머나. 상상해봐요. 뭐가 벽체 하나가 못해서. 벽체 하나가 거의 3m예요. 그거는 폭탄이 와서 들이쳐도 안 깨져. 그 요새야. 그거 애들이 이거 한 말로 들이쳐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폭약이고 터지게 되면 나오는 게 딱 요만큼 삼각형이 이렇게 딱 그 도시락통 하나만큼 탁탁 이렇게 떨어져 나오더래. 얼마나 건축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잘 지어놨으면. 그러니까. 벽체에 막 벽화를 그려놨는데 벽화도 세계적인 명화들 있지. 그런 거 다 그려놨고 애들이 그 벽을 까서 보니까 이 벽이가 그림이 그림들 몽땅 그려놨고 손이 떨려서 못 가겠더래. 그거 어떻게 까나고 그거 그렇게 멋있는 거. 근데 그 김정일이가 그랬다는 거지. 김정일이가 그걸 까부셨다고? 까라고. 수령님이 이거 그 유물이 아닌가고. 말렸대. 허위사랑가에 말리고 그다음에 1월 무상 말리고. 이거는 수령님이 그 지내던 제일 오래 지내던 곳이니까 이거 이렇게 막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수령님이 이 특각에서 특각의 기본 사명이 뭐야? 수령 맞는 장소. 그게 그쵸. 특각이 사명이잖아. 수령님 안 계신데 그게 무슨 사명이 필요하나? 김정일이 그린 거야. 그래도 유적이 아닌가 할까? 그 유적이 수령님 안 계시다 무슨 필요 있는 거고? 다 흔적도 없이 없애라고 했거든. 그 왜 없애라고 그랬겠어? 자기한테 권력을 옮겨오려고 그랬나? 집중시키려고?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특각이 막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수령님이 저기밥에 쪽잠 자면서 현지지도 다녔다는 게
들통이 이런 고래들 같은 이런 궁궐에서 살았구나. 들통이 옛날에 없는 이런 궁궐에서 살았구나. 그 백성들이 알기다 뭐라 하게. 아야 흔적도 싹 날려버렸어. 김정일이가 아예 흔적을 없애버렸어. 폐허됐다는데 폐허 만들어놔버렸어. 그 산 해발 1000m 그 위에다가 호수 만들었어. 호수로. 호수 주위 둘레가 1500m요. 호수 둘레가. 그거 뭐 얼마나 크게인가 생각해봐. 그 산 꼭대기 이 매 산들이 내려오는 이걸 다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 산 위에 무슨 물이 있어요?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을 양수기 퍼가지고. 그 호수 보러 누가 가? 호수 자기네 그 정원 앞에다가 지금 호수를 만들었다. 인공 호수 만들어 거예요. 그 거기를 산책하며 다니면서 그 고기도 계속 잡아여가지고 어찌 그 큰 고기 되는지 뭐 이렇게 고기 거의 한 몇 메다 되냐? 2m만 되는 그렇게 큰 고기들이 있어요. 그 초란 고기가 초호? 풀 먹는 그 물고기라 해가지고 이 물고기가 엄청 큰데 얘가 크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호수 그 가운데서 아니면 겉에도 안 나와 큰 고기들은 가운데 서가지고 무리져 다녀 한 7마리 정도 무리져 다니기 장무사한 것 같아. 세상에. 너무 커가지고 고기들이 너무 크니까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그거 봤을 때 야 막 소름 돋아.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제대되고 와서 94년도에 이제 그 후배들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가 그 흔적을 다 없애라고 해서 그걸 까느라고 손에 뚝살이 베겼다 그거 까느라고. 이거고 그리고 10손가락을 도장을 찍은 거는 94년도에 오라버니가 봤던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처럼 고래등 같은 기아집 열동 이 초라는 2m가 넘는 고기들 그 호화스러운 거를 말하지 말라고 이걸 그런 거 찍으라고 자체가 딱 한 비밀인 거잖아요. 거지. 많이 들고 그리고 모든 거 다 보면은 북한의 그 특각에 거기는 어떻게 좋다 나쁘다 뭐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봤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공적이라는 것도 그때 가서 처음 봤거든. 공적이라는 게 우리 말하기로 하면 이게 에어컨 시스템들이 막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 공기청정기? 공적이라고 기계가 이렇게 큰 기계가 그 안하게 모든 공기를 다 빨아내고 소리 새 공기를 넣고 이렇게 공기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80년도에 있었어요. 그렇지. 그게 공적이라고 공적 기계가 보일러처럼 그런 기계가 돌아가더라고. 그 기계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못된 짓을 많이 했지. 무슨 못된 짓? 그 갈리온하고 또 연애했어? 아니 갈리온은 건 남자지. 그런 기계를 보는 건 남자지. 남자가 어떻게 연애? 술 가지고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고기도 그렇고 칠면조 고기요 무슨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또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작이 그 창문으로 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밤새껏 놀고 술 먹고 몰래. 거기 들어가서 놀고 우리는 수찰하려고 하면서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소리 이 안에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들어가 봤고 그리고 그 딱 그 위에 볼링장이 있어요. 볼링장에서 볼링 치는 소리가 와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볼링장 끝에 가면은 작전실이 있거든요. 김부자들이 세계 제일 돈이 많은 부자요. 그러니까 다 북한이 자기 거잖아. 북한에는 모든 게 다 사람도 다 자기 건데 만수르급이라던데? 진짜로. 만수르급이라고 완전히 뭐 북한에는 금이 몽땅 다 자기네 끼지. 북한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국민을 굶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굶기는 거예요. 자기 말 배에 고파야 되니까. 정말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특가구는 야 우리가 이래서리 못 사는구나 하는 게 딱 느끼죠. 북창 하랫발치소 전기가 몽땅 명생 특각이 들어가요. 북창이면 우리 맹산에서 70년대. 하랫발치소 제일 큰 북창 하랫발치소가 거기 나오는 전기 몽땅 다 평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저기 매양사 특각이 들어간다고. 거기는 전기가 뭐 1분도 끊어지기나 뭐 비상사고요. 그 매양사 특각에는 일체 나무를 못 떼요. 나무도 못 떼고 가스도 못 떼고 일체 이런 그 연료를 태워서 이거 못 해. 화재 날까봐. 아니지. 공기 오염될까봐. 이 소리는 처음 들어보지. 처음 들어. 산에 불 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나무를 떼고 불 떼고 하게 하면 그 매양사 특각에 오염된다고 못 떼게 해. 그럼 막 다 전기야. 세상에. 전기 보일러로 다 가지고 거기서 전기 다 해가지고 목욕탕도 목욕탕 물도 다 전기 보일러로 해서 다 이렇게 전기를 보내서 하고 밥도 전기밥을 해서 다 보일러를 쓰고 그 국이랑 끓이는 것도 이 군대 가마 이게 뭐야 군인 가마들이 이게 150m 들어가는 그 큰 새 가마 있지 그 밑에 전기 히터 이만큼 두꺼운 거 이게 5kg짜리 6kg짜리 그런 히터를 기다 깔고 있어요. 그 히터로
국 끓이고 하는 거 반찬도 그런 걸로 하고. 세상. 그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 그 이제는 딱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골고루 주민들의 이제 생활을 향상시키고 좀 편의를 보정해야 될 것들이 그냥 몰빵으로다가 몰빵으로 멍땅 다 들어가. 김부자들 그쪽에만 가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겠냐고. 근데 아니 그런 특각이 한 개 됐으면 좋겠는데 김일성 특각만 해도 북한에 14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 김일성이 특강만. 응. 그리고 김정일의 특각이 13개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김정은이 거 또 생겼을 거야. 김정일이 거 지금 또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요놈들은 어찌 그 자존심이 높고 콧대가 센지 제 애비 쓰던 제 아버지 쓰던 그 특각도 안 들어가요. 그러네. 새로 하네.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그리고 딱 그 옆에다가 자기네 특각 따르지요 또. 근데 더 살지요. 아니 우리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몰아봐라. 다 그런 데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가려면 딱 갱도를 거쳐야 들어가는 산 이게 다 막아버렸으니까 이게 산에다 굴을 뚫었어요. 이쪽에도 나가는 굴을 또 뚫었어요.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 산 너머로 가려게 되면 딱 버츠백들 다 막아서 있고 그 산 제일 꼭대기는 고사총도 있어. 고사총들이 쫙 둘려 있고 봉우리마다 고사총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특각 안에 기본이고 그리고 그 김일성 부인도 김성애도 그게 함부로 못 들어가. 우리 김성애 봤어? 김성애가 어느 날 나타났잖아. 그 김성애는 우리는 자주 못 보고 우리는 군기에 쓰니까 그건 안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못 보고 얘네들 말을 들었지만 들었는데 김성애 오면은 그 돌려보내라 하면은 돌려보내는 소리를 보츠뱅이 말 못하거든. 안수련님께서 지금 뭐 직무가 바쁘셔서 무슨 통과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돌아가시 이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이인자니까. 김성애는 하소를 꼭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제 남편 만나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기로. 그래서 들어오라 해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들어갔어. 들어오라 해서 어쩌다 들어갔어. 외국인 이 대표단 적게 날라, 예를 들어서 무슨 노동 시켜놓고 부인하고 같이 왔다 하면은 그때 이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라 하지 그 위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외부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야만이 나가기 위해서 만난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안 좋아한 것보다도 원래 딜에다 안 놨어. 딜에 안 놓고 했는데 말하자면 김성애 라인을 해서 북한에서 엄청나게 딜이 쳤거든. 그러면서 이게 김성애를 좀 연관해서 같이 모이게 하고 그러면 어쩌다 한번 가서 여기 대표단 딱 적게 해놓으면 다음날에 신문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 되기 전에 그 신문 두고 나와가지고 무슨 4시 반 되면 그 투각에는 노동신문이 가. 모든 신문들 다 가. 그 제일 먼저 받아보지 신문.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저 보는 게 그 후에 보는 게 우리가 보고. 버츠방 때 나가죠. 버츠방 나오면 오늘 신문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못 봤습니다. 하기도 하지. 신문 소리다 지어서 들어가서 보라고. 김성애가 나와서 버츠방한테 신문 지어줘. 그래서 예 하고서 근무 교대 끝나고 딱 들어가서 신문 보게 되면 위대한 수령 김수현 동지께서 김성애 동지와 함께 어느 나라 대표단을 적게 냈습니다. 그 신문을 그거 보라고 썼지. 그렇게 가서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서 있지. 야, 어찌 거기다 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부부가이란 게 이게 무슨 부부가 이런 부부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본 그 모든 건 다 비밀인 거예요. 이게 거기 진짜 기쁨조들이 와. 기쁨조들하고 같이 공연 때 했는데 뭐 예뻐요? 별로 예쁜 건 모르겠어. 눈이 높구만. 아니 나는 그 기쁨조랑에서 진짜 이렇게 미인이고 이런지는 솔직히 무슨 뭐 우리 그 은정 씨보다도 솔직히 더 못생겼어. 근데 무식이 하나 다른가 하면 은정 씨는 그래도 귀여운 데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얘들이 다른 점이 뭐인가 하면 키가 쫙 빠졌어. 키가 쫙 늘씬하게 빠지고 그리고 머리를 다 길렀고 그리고 뭐랄까 눈들이 좀 억실억실해. 사람마다 눈이 억실억실하면서 이런 거 뭐 나는 그런 사람들 좀 좋아를 안 하거든. 그 여자는 여자다 그저 아련해야 좋아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다 하면서 어떻게 저런 게 다 들어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우리하고 같이 공연을 안 하고 따로 프로로 만들어가지고 기타 치고 그다음 하나는 그 아코디언 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전기 기타 가지고 하나는 노래하고 그래서 얘들이 자기네 프로를 딱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공연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본 가능할까 합창을
해설의 마지막 종장을 맡아가지고 종장을 해서 끝났던데 거기 그 책임 간호원이 있어요. 그 부관도 다 필요 없고 허위사령관도 다 필요 없고 관객들 의사 절반만 놓고 그 앞에다가 테이블 2개 놨어. 그 테이블에 이쪽에 김일성이 앉고 이쪽에 책임 간호원 앉았어. 책임 간호원인데 책임 간호원이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마이크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게 다 이거 꽂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 공연하는 거다 보면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웃기도 하고 같이 박수 치기도 하고. 책임 간호는 여자예요? 여자지. 여자인데 어쨌든 간에 김일성하고 서니까 키가 똑같더라고. 거의 똑같더라고. 책임 간호원이게 되면 김일성이 건강 상태 주치 같은 역할도 하나 봐요. 책임 간호원이라는 게 말이 책임 간호원이지 김일성이 최고로 보좌를 해주는 옆에서 이게 지죽 늘어주는 그 사람이고요. 김성애보다 더 가깝네. 김성애부터 저작가라지. 뭐야. 일회부장은 그런 역할은 원래 아내가 해야 산책에 되는 거 다닐 때는 아니야? 같이 따라다니는 게 일회부장, 허위사령관, 그다음 책임간호원, 그다음에 뭐 촬영부관, 개부관도 있다면서 그 개부관에 또 있거든. 통신부관도 있고 무슨 이렇게 그 부관들이 쭉 나라서 같이 산책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무술한 말하기다만 알아서 대책 취하고 따라면서 있는데 그 사람이 역할에 이 행사 못해요 하면 못해. 아무리 일회부장 하겠다 해도 못해. 여기서 수련을 마치지 못합니다 하면 끝이야. 그 여자는 뭐 어떻게 그렇게 권력이 있는겨? 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이 말하자면 무슨 또 자면서부터 시작해서 깨어나서부터 몽땅 다 보는 거야. 그 책임 간호원은 얼굴은 안 드러내고 그 행사장에서 딱 인상이 남는 게 이 로이터 안경 꼈어. 안경 이렇게 딱 로이터 안경에다 구리 안경 딱 끼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딱 기르고 꽁지 뼈까지 머리를 기르고. 여자 나이가 그때 얼마나 됐어? 모르지 안경 꼈으니까. 베일에 그리고 쌓였구나. 여기 치마를 입었는데 우리 무슨 치마라냐 달린 치마라 하나? 원피스 원피스 입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이게 잔잔한 진달래꽃 같은 거지. 그 진달래 색깔에다가 그 좀 진한 진달래 꽃을 이렇게 쫙 그려놨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치마가 이쁜 거 처음 봤어. 아직까지 못 봤어. 왜 그렇게 이쁜겨? 치마가 그렇게 이쁘더라고. 몸매 짱한 몸매도 너무 이쁘네. 되게 좋지. 나는 정말 살아생전에 그렇게 몸매 이쁘고지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 처음 봤어. 또 다시 보기다 행운이겠지만은 아니 매력이 있더란데 진짜. 아니 여러분 우리 부관분들 중에 그 최고의 감탄사가 죽인다 이거 오라버니 지금 그 표현이 나와갖고 몸매도 너무 이쁘네. 되게 좋지. 제가 너무 웃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격하게 했나? 재밌어. 귀여우세요. 아니 그 정도로 정말 오라버니 저도 다시금, 연간에서는 막 이렇게 감탄하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여자 그 모습을 딱 보고 거기다 내가 마이크 두고 뭐라 하잖아. 수련님께서 공연 잘했답니다. 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잘했다니까 그다음 막 애들이 좋아서 막 만세 불렀어.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더라고. 수련님 공연 잘해서 기름 찰랑 해주겠다니까 그다음 더 크게 소리 막 나는 거야. 네. 그 어떤 나도 막 바로 정도 막 울었어. 네. 절로 막 울면서 그 선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딱 말하는 게 수련님께서 부모들이 울며 찍으면 사진이 안 된다고 울지 말라고 이제 또 정세 가시는데 여기서 훌쩍거리고 여기서 훌쩍거리고 훌쩍 하면서 막 지금 애들이 지금 울음을 참느라고 막 격동돼서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게 있지. 그거 참느라고 막 이렇게 됐어. 근데 김일성이가 좀 이따가서 한 15분인가 있다가 나오더라고. 우리 촬영대에 다 서고 있는데 쫙 걸어 나오는데 그때는 책임간호 안 나오더라고. 책임간호 안 나오고 이제 부관들이 나와서 부축 해설이 의자도 앉혀놓고 근데 그때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뒷목에 이 혹이 이만큼 나온 거야. 이렇게 혹이 나온 거야. 그 혹을 딱 보는 순간에 야, 나 얼마나 또라이인가 봐. 우리 수령님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 혹이 나온 거 보라고 저기 다 우리 오라버니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눈물이 왁칵 나오더라고. 미친.
근데 그걸 보고서 울지 않는 사람은 다 울었어. 세뇌된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눈물이 날 수 있지. 그래서 야 우리 그때는 진짜 우리 수령님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 당연히 네. 눈물 날 수밖에 없지. 네. 지금 와서 보게 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때 환경에 내가 속임없이 그렇지.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자니까 이런 말 어쩔 수 하는 없지. 거야. 예.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안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놓고 맞아. 인간을 놓고서 내가 그랬다는 게 너무 쪽팔리는 거지. 오라버니 그러면 맞지. 묘향산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산이잖아. 야 명산이지. 명산이잖아요. 우리 남한 사람들도 그 묘양산 가서 보기도 하면 야 우리 민족이 정말 이런 멋있는 산도 있구나. 중국이 장가계보다도 더 멋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거기다가 정말 이렇게 한국의 기술이 동원돼가지고 거기다가 온전한 길도 만들고 그래. 사람 구름다리도 만들고 해놓으면 완전한 죽여주지. 그렇지. 그거는. 진짜. 정말인데 다녀보면은 다녀볼수록 너무 멋있고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몸에 공기 좋아서 숨이 턱턱 막혀. 공기 좋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새벽에도 딱 나서면은 숨이 턱턱턱 막혀. 그래갖고 시원하게 이거 쫙 들어. 정신 번쩍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못 가고 북한 주민들 나는 무슨 어디 옛날 동화책을 듣는 것 같아요. 북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을 관광지로 열어봐요. 북한 잘 산다니까. 관광지도 있지. 그 밑에 내려가면은 명산읍에서 그러니까 강화도 아니 쪽으로 있긴 있는데 내려가면 못 가게 하니까 거기는 그러지. 제한된 구역만 딱 다니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내 생각 살면서 우리 탈북민들이라든가 북한 사람 중에 묘양산 여행 갔다 온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지금. 그래 그럼. 예, 아니 즉 여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라버니. 맞아. 여행 자체가 없지. 다 들어가려고 평양시처럼 평양시 통과하는 그 증명서처럼 이렇게 매양특하게 그러니까 매양산 그 길을 관광할 수 있는 그 승인번호가 떨어져 있어요. 국경, 평양시, 그다음에 뭐 특수 그런 구역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승인번호가 있어야 들어간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북한은 특별한 묘양산만 그런 거고 나머지 산들을 우리 비교했을 때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요, 오라버니. 근데 북한 산들도 사실은 구석구석들이 정말 아름다운 산들이 많지요. 그렇지. 예? 뭐 낭림산도 그렇고. 낭림산? 예, 낭림산은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리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예. 양강도에서도 저기 한남도 쪽으로 넘어가는 쪽하고 예. 그리고 갑산으로 넘어가는 예. 동정령 그쪽에도 넘어가면서도 보면 엄청나게 그 좋은 그 명소들이 많고 하는데 예. 지금은 그 명소들이 먹다가 나무로 다 뺏겨버려가지고 벌거숭이 되시니까 볼품이 없어. 그래서는 다른 산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예. 그 툭각이나 미술국이 있는 거기는 그래도 나무 조금- 경치들이 살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강산도 뭐 보존돼 있겠지. 예. 그 사람이 안 쓰니까. 어쨌든 북한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나무 다 베버렸으니까. 어떻게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되자기다면은 지금 못해도 한 50년은 있어야 되거든. 나무가 자라는 기간이 있고 나무가 숲을 이루자면은 그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그럼 대한민국 산 어딜 가보셨어요, 오라버니? 저도 뭐 지리산도 가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제주도 못 가봤어요. 한라산 못 가보셨구나. 못 가봤어요. 한라산은 못 가보고. 그리고 지리산은 내가 차 타고 그 지나가면서 시야놓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병구선이 저기 전망대 그 올라가니까나 완전한 그 산 제일 꼭대기에서 다른 산봉우리까지 쫙 보이는 그 길을 한번 갔는데 그게 지금 무슨 산이든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강원도 가면서 그 한계령? 예. 한계령 가서 뭐 한계령도 보니까 좀 초겨울에 갔는데 거기 눈이 오더라고. 눈 오면서 눈 맞으면서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 북한의 산 비슷하더라고. 그 비슷하고. 나무가 푸르잖아. 나무가 푸르고 그리고 푸른 나무에 흰 눈이 쫙 쌓이니까 그거 참 매력 있더라고.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멋있었던 것 같아. 다 푸른 기면 또 좀 빌마시게 하는데 눈이 막 오면서 파란 이게 나무 잎사귀에다가 바위들이 뻘건 바위들이 쭉 있고 그래서 뭐 색깔이 여러 가지로 다 조화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기는 산이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 국민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걷기 편하라고 산에 주단을 깔아놨어. 산에 주단 깔아놓고 계단도 만들어. 그래. 근데 진짜 산은 그렇게 다니는 게 사람 좀
그 편하게 하라고 한 것만은 사실이고 하는데 네. 정말로 산을 좋아하고 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시끄러워하지. 돌도 받고 다니면서 어떤 네. 부분에서 돌을 밟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흙을 밟아야 되고 진짜 뭐라고 하자면 매니아들. 그렇게 하면서 돌을 잘못 밟으면 오히려 빠져버리고 네. 이렇게 좀 위험한 구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감수하면서 다녀야 그래도 스릴이 좀 있고 네. 다니면서 내가 이런 데를 이렇게 완주했구나 하는 네. 그런 감도 있고 하는데 뭐 여러 평탄한 길처럼 다 만들어 놓은 길은 산에 갔다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러게. 안전을 위해서. 진짜 묘양산 특강 얘기 잘 들었어요. 백두산에 간 거는 정말인데 이제 이게 오기 전에 백두산에 제가 3번 천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끝내 백두산 해돋이까지 보고 내려왔는데 네. 야 그거는 너무 감탄 자체더라고. 조선이 산 백두산이가 왜 백두산인가 하는 거 나는 딱 보고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명산들을 다 우상화에 갖다 써버리고 백두산이 북한의 성지가 돼버렸어요. 거기 무슨 우상화 지가 성지. 있다고 거기다 딱 쟤네 이름 달아놓고 그러니까 장군봉이요 무슨 뭐 어쨌든 하루빨리 이제 북한의 아이고, 우상화가 무너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평화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여행도 가고 아름다운 산의 기운도 좀 받고 구경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죠. 아 그럼 좋지. 네. 정말 이 남선 친구들 데리고 부천에 가서 부천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아, 그러게 올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아들 때문에 네. 사실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고 했는데 그 북한에서 뭐 그만하면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적도 많았지만은 나는 북한에서 우리 애를 그냥 이렇게 묻혀두고 있을 생각이 진짜 그만큼도 없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우리 애가 조금 어떻게 뭐 누구 닮아서리 똑똑하고 누구 닮아서리 이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애가 유명하게 좀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애가 똑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씹어서 말하는 거 보면은 남들도 완전히 이렇게 놀랄 정도예요. 거의 2살 되기 전에 네. 이렇게 장사로 다닌다고 네. 기차 타고서 이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행 가면 기차 타면은 북한 기차는 보통 3, 4일 막 오래 갈 때는 일주일 가거든. 그럼 그 기간에 너무 지루하니까 나 술을 먹고 있는데 취해서 잤어.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야 너네 아버지 취했다 하니까 나 우리 아버지 안 취했다고 잔다고 그런 거야. 너네 아버지 취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잔다고 해서 야 너네 아버지 진짜 취했으면 우리 집 앞나고 앞나고 그 얼음 구멍에다 이렇겠다 하니까 나 그러기만 해봐라. 나는 이모지 새끼줄로 모가지 매가지고 내 질질 꾸고 그래서 앞나고 물에다 쳐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2살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 말하는 거 보라고. 그거 누가 엄마가 말하는 소리 나는 거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야 지금. 네. 질질 꾸고 가서 앞나고 물에다 쳐넣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게. 너 그랬어? 그랬다니까 이모가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그런다 하면서 너무 배울라서 그랬다는 게. 내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무수거든지 사물을 빨리 읽었어. 무수거든지 무수고 딱 말하면 거기에 대한 이런 대처를 잘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거 보게 되면 3살 때인데 다 6살, 7살 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그런 애들 데리고 다니면 노는 거요. 그 애들이 지금 그 3살짜리 애를 좀 쫓아다니면서 같이 따라서 노는 거야 지금. 내가 집에 막 들어오면 집 문 앞에 쭉 서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밥 먹고 나갈게. 저 가서 놀아 하기다 뭐지.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하면서 집 문 앞에 쭉 서 있어. 그러면 난 너무 놀래가지고 나왔다 가서 야 너네는 어째 다른 데 가서 놀지 않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름 청송이 됐는데 청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겨. 보다 보면은 밥 먹다가 뛰 나가서 가자 하기다 보다 또 쫓아가는 게야. 지 쫓아가면서 막 이게 이게 좀 다르다 하고서는 나 차라리 공부실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집에다 계속 놓는 게 아닌 거야. 잠깐만 애들하고 너무 놀라. 그래서 이게 언제 무슨 안 다니는 데 없어요. 그 기차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기관권 동네라는 거는 거기 기차 이렇게 세워놓고 정비하고 뭐 정비소도 있고 무슨 공장들이 많거든. 그런 데 가서도 막 노는 거야. 지금. 좀 위험한 거다. 3살짜리가. 그래서 3살짜리 야가 가는데 나 쫓아가다 보니까 큰 애들도 다 쫓아간단 말이야 거기로. 희두고 다니고.
그래서 저 유치원 겸 타가소라고서 이렇게 있었거든. 우리 입학시켰지. 나이는 원래 갈 나이는 아니지. 보통 5, 6살 돼야 가거든. 그렇지. 근데 얘는 무슨 이제 3살 반 되고 이제 4살 잡힐 때니까 그래서 보냈는데 아니 하루 갔다가 저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이 유치원 가방에다가 편지를 한 장 보낸 거예요. 예, 가서 꼭 아버지한테 줘라. 와서 딱 엄마 안 주고 나한테 딱 주는 거야 지금.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서 보냈대. 그래서 난 또 좋게 생각했지. 선생님이 뭐 애를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하는 줄 알고서는 그걸 안 봤죠. 그러니까 자꾸 보란다 지금 나보고 선생님. 그래 보자 하고서 그래 딱 봤는데 비행걸 무슨 뭐 누가 아빠 잘 무슨 안녕하십니까 무슨 이러면서 어느 선생 누구다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애를 공부시키려면은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서 요구되는 게 있는데 요구 사항들을 좀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첫째, 무슨 뭐 땔감, 나무, 땔감 얼마, 0.5리빵.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는 12,000원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12,000원 했던지 뭐 가격인데 그때 잘 뭐 어쨌든 엄청 비쌌어요. 0.5리빵이라면 한 집에서 거의 한 달 넘었대거든. 2달 이상 떼거든. 그 나무 없으면 돈 내라 하고. 그러고 부시물 값을 애가 먹을 부시물 그 값을 또 나무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한 0.7리빵 정도 되는 그런 가격으로 또 내라 하고. 그러고 또 유치원에 유리가 많이 깨져가지고 유리를 한 사람이 2장씩 몇 평짜리 이런 그 유리를 2장씩. 아니 그 돈을 계산해볼까 우리 집에서 석 달 먹을 식량인 거예요 지금. 3살짜리 애한테. 애를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보내는 게 그렇게 석 달 먹을 식량을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다. 야 가지 말라 하니까 애는 또 좋다고 가겠다 한단 말이야 지금. 속상하더라고. 그거도 애는 좋아서 가겠다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제일 봤으니까 컵다 하니까 저도 좋지. 그래서 너무 다니겠다 하기 때문에 야 안 된다. 그렇게 다니려면 아빠 엄마 야 썩어지게 이래도 죽으라고 이래도 그 보장 못 한다고 해서 안 보냈죠. 안 보냈더니 또 동네에서 또 애를 먹이면 다닌다. 전 동네 막 밤에도 안 들어오고 막 너무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 우리가 생각한 게 그거지. 저희 당초에 나는 이 나라에서 살아 공부시키고 생각이 안 들고 당초에 나라에서 하는 이게 딱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지 무슨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무슨 공부고 선생들이라는 거는 또 자기한테 돈 좀 주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한테 좀 잘 보이고 자기한테 돈도 좀 개다 주고 쌀도 좀 개다 주는 그 집 애는 잘 봐주고 좀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집 애들은 선생들이 웬간해서 욕도 안 하고 무슨 매체를 드는 거야. 무방비 상태. 무방비지 완전히. 봐도 안 주고. 방치하지 그냥. 방치해버리지. 그 방치라는 게 사람 모조리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시스템에서 애를 공부시켜보고 예술이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해도 모조리나 같이 차라리 온전한 길을 가자고 보면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되고 편하게 골치 아픈 그런 상태 됐죠. 그렇게 상태 됐는데 또 그게 또 계기가 딱 마찬 거예요. 이 한몽하고 원산에 지금 장사를 갔어요. 지금 개구리 기름 살라. 그래서 중국으로 밀수하려고. 저는 밀수는 안 하고 그 개구리 기름을 이게 대거리를 하려고 사서 대파는 거. 그 국경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고 밀수권한테 팔아도 되고 밀수권들은 개구리 안 싸요 개구리 기름을. 근데 중국 사람한테 잘 사갔지. 그 개구리 기름이라는 것도 1.5kg인가 싸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 사자면 엄청 힘들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가지고 오는 게 100g, 200g 이렇게 들고 오거든.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거 사는 게 이렇게 저렇게 못와서 이렇게 싸다 보면 며칠이 걸린다는 정도도 아니지. 그래서 한 달 만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에 가택이 났단다. 가택수색을 했다며. 어째서 가택수색했죠? 뭘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다는 거. 아니 우리 집에 가택수색 맞을 일이 뭐 했는가? 어떻게 동네에서 그 보여지더니 지나가다가 저보고 야 너 중국 안 갖고 갔구나 뭐 있구나 이를 들은 거야. 아니 내가 중국을 왜 갔어요? 너네 담당 주재원이 나 중국 갔다는 겨. 난 중국 안 갔는데 중국 갔다고 동네에서 신고 들어왔다는 겨. 좀 더 싸겠다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고 집에 있는 거 녹화기 있은 거 그 녹화기도 DVD 그것도 팔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가전제품들을 다 팔았지.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돈 만들어가지고 그 돈 많이 가져가야 또 좀 떨어지니까 그거 다 팔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서 다 팔고 중국으로 지금 도망갔다는 거요 지금 그렇게 소문났다 이거지. 어머 어떡해.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그래서 내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나 가게라면 중국이 아니라 더 먼 데까지 가지. 진짜 딱 가고 만다. 이렇게 말한 게 씨가 된 거예요 지금. 응?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야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고했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웃인데. 이웃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좀 잘 살아가지고 우리 집 와서 식사를 한 끼라도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우리 집 와서 밥이나 먹고. 근데 사람이 참으로 신기한 게 자기 주제만큼 놀더라고. 좀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 나는 못 사는 사람들 비하하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집에 매일 와서 밥 먹다시피 하던 그런 사람인 거야. 감시자였네. 감시자지 완전히. 그러니까. 죽어도 못 살겠다. 그래서 정말인데 가고프다. 그랬지. 근데 우리 집에 계속 중국 그 사사형제들이 장사하려고 우리 집 많이 왔거든. 우리 중국의 이모가 길더라고. 너네 집은 어떻게 도와줘야 일어날까? 그렇게 북한에서 나름 잘 사는데. 너 우리 집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먹고 나름대로 이렇게 나는 그래도 잘 산다고 자처하고 있었는데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 이모 됐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아무것도 괜찮다고 더 잘 살라고 바라지 않는다고. 근데 솔직히는 그 말이 맞는 거요. 텔레비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봐요. 전기 와야 텔레비전 돌리지. 내 말이. 냉장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봐요. 전기 와야 냉장고 돌리지. 안 오면 옷장이잖아. 그게 창고 되지. 차라리 그런데 음식이 없고서 무슨 하는 것보다도 저기다 창고처럼 쓰는 게 더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이 맞는 거예요. 더 좋은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보지 않단 말이에요. 삶의 진이라는 게 전기집도 나오는데 전기 자체가 없으거나 삶의 질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러니까 그 이모가 야, 너는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잘 살게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네 사는 거 정말 발디치고 마음만 살아도 우리는 마음 놓겠는데 발디치도 못 간다는 게야. 아니 그럼 대체 얼마큼 잘 사냐 하니까 자기네 집에 오토바이 2대 있고 돼지 15마리 있고 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기네 집 그 2층 위에 옥상에다가 오토바이 주차시키고 무슨 어찌가 말하더라고. 그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친척 이모가. 이모가. 무슨 거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니까 자기는 돈 안 번데 그냥 가서 마장치기 하고 그 자기 그 영감이 뭐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한데 딸들이 좀 이렇게 용돈을 보내주고 이런데요. 나 그럼 중국 가서 살까? 하니까는 야 너들 중국 가서 살지 말아라. 야 우리 중국 오기 난 자꾸만 잡혀가는데 중국 사람 더 잘하는 거요. 우리 한 사람을 북송시킬 때 통남북 미니빵 넘어간다는 건 중국 사람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탈북민을 잡아서 북한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북한 당국에서는 나무라든가 그 자원을 중국 당국에 지불을 해준 아주 그렇지. 중국 사람들도 나쁘지만은 나가서 좀 살게끔 내버려둬. 왜 붙들어오나. 뭐 살겠다고 나간 사람들 왜 데리고 와가지고 감옥에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한 게 그러지 말고 넌 남소에나 가라 이러는 게요. 그래서 우리 남소는 가기 싫다고. 내가 괜히 거기 갔다가 소리 친척, 그러니까 우리 그 형제들이 다 역적을 만들 일이 있냐. 그런 짓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어쨌든 북한에서 마약 안 했고 밀수 안 했다고 해도 뭐 국경에서 제일 깨끗하게 산 사람. 또 내가 그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서 잡혀가는 일은 하지 말자고 그랬지. 그렇게 살한 사람인데 아니 뭐 남선 소리 하니까 남선 그렇더라고. 근데 이모가 한 말하는 게 너희는 남선 가야 산다. 우리도 남선에 그 사는 거 비약이라면은 자기네는 발디치도 못 간대. 남선 그렇게 잘 살아. 그렇게 잘 산다는 게요. 어느 만큼 잘 사는가 하나. 너 말하기 다 모른다는 게요. 이해 못한다고. 이해 못한다고.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 그 사실은 굴뚝에 그 생각 탁 나면서 삐를 꽂히는 거야. 그치. 야, 진짜. 궁금증이 폭발하잖아. 근데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지. 진짜 그거는 이런 소리가 더 기가 속이다는 거야. 그렇지. 야, 근데 또 누가 또 말하기는 남성각이 남 잘 산다고. 근데 잘 산다는 건 알았어. 어느 만큼 잘 사는지는 몰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게. 거기 왜 가지? 전에 축제하고 가냐?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다 보니까 나도 궁금해가지고 야 남성 가는 거 어떻게 가는지 그 주변에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간다는 기요. 그러면서 그 선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네 진짜 선을 알고 보니 저는 난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사실 제가 가고프지만 그 소리 하기도 하면 또 잡힐까 봐. 그랬더니 이 괜히 알려주다가서는 사람 잡이 한다면서 그러더라고. 아 괜찮다 나는 하나 두개 알려주더라고. 근데 또 내가 또 제일 싫은 애야. 근데 시켰으면 싫고 저 한번 찾아와서 집에 앉아서 술 먹으면서 애들 와서 술 한잔 먹으면 실토 안 하고서 못 견디거든. 내가 저 애들을 좀 잘 이렇게 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 자기가 직접 한다 소리 안 하고 자기들 다른 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네 알아봤죠. 누가 갈라기는가 소리. 야 누구 가기 그건 물어보지 마. 형님 갈라기 이러지 소리. 내가 가든 누가 가든 어쨌든 제일 귀한 사람이 가니까 알아맞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자기 중국어는 지금 됐다는 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중국이랑 넘기만 달라. 친척 있으니까. 친척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막 넘겨달라 했더니 중국막 넘어가서 안 된다. 그리고 친척이 찝득 가지 말라. 거기서 딱 데려가는 데로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럼 제대로 만났네. 기다리다가 대기 중이지. 이제 대기 딱 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시간 딱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딱 움직이게끔 다 하라는 게. 그래서 집에서 한 달이나 시간 주더라고. 한 달 기간에 집을 막 창고부터 다 쇠로 짓고 그 울타리 막 쇠로 다 하고 그 집이 그 또 석축 이렇게 쌓아야 되거든. 돌 석축. 그 석축도 다 걸어가지고 다 쇠로 다시 다 쌓아놓고 그 엄마 집에서 사는데 하나도 지장 없이. 아 어머니 남겨놓으셨구나. 그 우리 엄마가 좀 허리 아프고 허리를 못 폈어. 그때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나이 다 돼서 거기 가서 뭘 하냐. 아버지 산소가 여기 있는데 영감 여기다 두고 내가 어디를 가. 너네끼리 가서 잘 살아라. 난 여기 간다 소리 안 하고 여기 간다 소리 하고 내가 잘 살라 갈게 할까는 나는 눈치챘겠지만 이거 내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안 오게 되면 어디가 잘 사는 걸 알고 내가 죽었다 하게 되면 제사랑 지내지 말라고 그랬지. 제사 지내지 말고 너 더럽게 아들이 갖고 나오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데리고서는 다 갔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떠나는 시간이 떠나서 중국 딱 들었으니까 그 대기하고 있더라고. 차 두 대를 같이 와가지고 앞에 차는 빈 차로 가고 뒤 차는 우리가 타고 그렇게 하고서 출발해 간 게 다음날 중국 넘어온 시간은 10시 반이고 이 사람 만나서 차에 타서부터 출발한 거 다음날 12시 반이니까 썬양까지 들어간 거야. 심양에 딱 도착해서 점심밥 먹은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점심밥 먹고 또 차 타고 딱 6시간 또 들어가니까 그 우리 탈북민 브로커 그 여자분이 거기서 우리를 받았지. 받아가지고 이 브로커가 우리를 보내주려고 애를 썼는데 한국선이 없은 거예요. 한국선이 없고 다른 사람은 또 이제 그 우리를 보낸 가한테 또 전화해서 이게 좀 브로커 좀 한국 브로커 찾아달라 하니까 요놈이 원래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딱 한국 브로커 딱 한 거야. 일단은 한국 선이 있다 하게 되면은 잡히면은 끝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까지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고 브로커가 나서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또 애 데려왔다고 소리 애를 안 받겠다 해가지고 또 완전히 여기서 난리 나버린 거예요. 거기다 애를 안 받겠다 하는 데다가 장국 브로커 만나가지고 딱 가게 되니까 또 애 엄마가 또 뭐라 하는가 하면 나 혼자 가래. 또 애 데려왔다고 소리 애를 안 받겠다 해가지고 또 완전히 여기서 난리 나버린 거예요. 거기다 애를 안 받겠다 하는 데다가 장국 브로커 만나가지고 딱 가게 되니까 또 애 엄마가 또 뭐라 하는가 하면 나 혼자 가래.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럼 내가 혼자 가라는 거지. 아니 내가 혼자 살겠다고 내가 혼자 가겠다고까지 떠났어? 가족이 원래 그 떠날 때부터 그랬잖아. 차라리 우리 애 아끼를 우리가 책임 못 뒷받치고는 다 같이 죽자. 그리고 우리가 몽땅 다 같이 가서 한국까지 가서 잘 살게 되면 애한테 우리가 좋잖아. 애를 그래도 그런 나라에 가서 온전히 살게끔 우리 해주는 게 부모로서 의무고 우리는
잡히기다 너는 다 같이 죽자고 소리 다 약도 엮고 여기다 면도칼도 다 감차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는 우리가 약 먹고 죽자. 애는 산다. 근데 부모 없는 애에서 얘가 부모 없이 어떻게 사냐. 죽이고서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이렇게 하고서 떠난 사람들이 중국 땅에 와서 안 가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 애마다 잘 생각해 보던 게 같이 가겠다 하더라고. 그때 사실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그랬지 사실은. 애네들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브로커가 안 받으니까 아기가 있으면 가다 뭐 울거나 짐이 돼서 잡힐까봐. 그래서 다시 전화했지 브로커한테. 우리 애는 올 때 그 압록강에서 물에 들었을 때부터 와쩌닥 놀래가지고 하는 거 말하지 말라 하니까 딱 입을 다물고 이봐라 어찌 사람을 그러고 막 이봐라 그 살에 물고 소리도 하나도 안 내고 도착해서 중국 땅에 그 버들방천에 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애가 보고서 대져서 그 버드방치 길도 알아서 우리가 뚫고 나갔다고 그 소리를 했지. 그러니까 애가 똑똑하네요. 야 우리 애가 똑똑치 않으면 우리 한국까지 안 온다고 소리 갈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사진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진 보내줬어. 사진 보내줘서 보던 게 이 브로커가 애한테 홀 빠져버린 거야. 너무 이쁘니까. 브로커 보고서 야 너무 이쁘다고 내가 야 내가 여기다 한국 오기다 제일 맛있는 거 내가 싸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승인해가지고 떠났지.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장춘으로 갔다가 장춘에서 거기서 이제 일행들을 만나가지고 그 일행들이 라오스 국경 넘어서 그 마을을 지나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메콩강에서 배 타고 태국 들어갔죠. 그 태국 들어가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빨리 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고속도로 왔지. 애기 안 받아주겠다는 거 빼고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은 없었죠. 그리고 뭐 가다가 뭐 한번 순찰대들이 차 지어가지고 안 하게 이렇게 쭉 보기는 봤어요. 다 누워서 자는 채라지, 다 누워서 자는 채지. 그러니까 그냥 또 가더라고. 돈 찔러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훅 가더라고. 태국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태국에 가서 이게 갈라놓으니까. 태국에서는 뭐 내리자마자 버드방천 거기로 지나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도로에 올라서서 가라고 하면서 뭐 폴리스 하면서 막 폴리스 뭐 경찰한테 잡혀야 들어가니까. 경찰이 가라 하면서 잠깐만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폴리스가 뭔지 몰랐지. 그러니까 경찰 하면서 옆에 싹 빌더라고. 저는 경찰이 야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니까. 또 거기서 그 중국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알더라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자수해서 가지 않으면은 한국 못 간다는겨. 아 그런가? 그럼 잡히자 빨리 가서 잡히자. 가려고 보니까 어디가 경찰서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 아무 차나 막 잡아 탔어. 아무 차나 막 잡아 타고 가니까 야 막 저들끼리 신고하더라고. 신고하던 게 차가 경찰차로 오더라고. 와서 또 이 자리에서 태우고 가서. 그게 또 태국 땅에 들어섰을 때 그 경찰서에서 찾아가는 게 그게 참 인상 남더라고. 딱 들어서니까 그 다음에 야 딱 우리 집이 들어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중국에 있을 때는 엄청 긴장했다는데 태국에 들어서니까 이제는 마음 났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진짜 그 태국 감옥에 가서 엄청 내가 싸움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 사람은 다 이기더라고.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기가 살아서지. 난 좀 그래도 이렇게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다 동남아 아들도 키 참 작더라고. 애들이. 근데 오라 하기도 하면 오고 오지. 야식에 담배 내나 하기도 담배 끊어주고. 그리고 야네들이 그 우리 데 와서는 뭔가 막 덮치지 못해. 그리고 탈북민 남자들이 한 3명 있었거든요. 3명 있었는데 거기서 기가 살아가지고 온데 돌아가면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돌아가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그 재밌게 지내다가 거기서 이렇게 밥은 먹기 싫고 하니까 장사꾼들이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오고 뭐 계란도 삶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치킨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사람들 오면은 그람도 참뭐 이게 정말 여자 감옥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보내. 우리는 그게 그 애도 있고 애 엄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쪽지를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은 또 보내주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싸먹고. 그래도 돈은 조금 가지고 출발하셨나 봐요. 그 돈을 그 아까 그 브로커 중국 처양에 있던 그 브로커 그 브로커가 사실 우리가 돈은 그까지 자기네가 데려왔잖아요. 중국 돈 600원 줘야 돼요. 그런데 돈은 많이 안 받겠다. 원래는 800 정도 받아야 되는데 600만 달라. 그러더라고. 떠나오면서 600 줄라 했지. 줄라 했는데 그 브로커 여사가 우리 애 너무 이쁘다고 청송이 봐서 내 이 돈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600원 덜어 주더라고. 아, 그 돈이 있었구나. 엄마 감사해라. 아니 600원 돈 안 받고 600원 주더라고. 오히려 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거 세상에. 혹시 이렇게 해놓고 또 뒤통수 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겁이 나더라고. 사실은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랬지 나도.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한국 가서 브로커를 온전히 이렇게 만나면은 그러면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고 자기한테 뒤따라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운전어머니 꼭 오시오. 알았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브로커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 그 돈이가 남아서 온 거야. 그 돈이 남아서 이렇게 온 거 했는데 우리 집에서 가져온 돈을 거의 다 써버렸지. 그리고 집에서는 돈을 다 엄마한테 주고 받단 말이야. 엄마 좀 살라고. 그리고 장모도 좀 드리고 좀 드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솔직히는 애 데리고 오는 게 진짜인데 노자 돈밖에 없지. 그 감옥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밥 있잖아요. 감옥에 주는 밥은 부실부실하고 맛이 없는데 이 장사꾼이 싸가지고 다는 밥은 왜 그렇게 찰떡처럼 그렇게 맛있는지 그 밥은 사 먹었어. 난 딱 밥만 사 먹었거든. 그 감옥에서 사 먹던 그 밥이 맛있던 생각밖에 안 나고 딱 출발한다 했을 때는 야 드디어 가게 됐구나. 아무튼 대한민국 가서 도대체 어떤 환경을 맞이할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그렇지. 그리고 나는 가족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그때는 다 벗어지지 못했거든.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받아온 게 그 세뇌니까. 세례 받고 그치. 떠난 사람들이 그 걱정거리가 엄청 많았지. 엄청 많으면서도 그래서 남들은 다 한국 가야 산다 하는 생각이 배겠으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한국 가야만이 산다. 그 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에서 가면서도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혼자면 별 문제인데 혹시 가서 조사받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한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가장으로서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다 안아야 되는데. 그렇지. 얘네는 다 몰라야 되고 내가 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걱정이 너무 많았지. 뭐는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간다 하니까 좋기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왔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심정이셨네. 아마 그렇게야. 비행기 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난생 처음 비행기 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비행기 타보는 거라. 사실은 음악 배우기 전에 축구했거든요. 축구했는데 축구하면서도 안에 볼 잘 차가지고 내가 외국에 국제 경기 나가는 그게 꿈이 됐고 또 음악을 배우면서는 안에 악기 잘 배워가지고 진짜 이게 마수대시다 무슨 어느 나라 공연이요 무슨 뭐 국립경영악단 어디 나라 공연이요 뭐 이런 공연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 그거 환상으로 계속 그려본 거요. 그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나는 언제면 저 비행기 타볼까 이게 내 그 소원이 됐거든. 근데 그 이런사 하는 그 소원은 이루어졌잖아. 군복무하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런사 기념 촬영도 우리 행사 공연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했고 멋지다 그래도. 이런 행사 그 촬영도 내가 제일 먼저 했고 어쨌든 북한 안에서는 꿈이 이루어졌어. 꿈이 다 이루어졌지. 근데 딱 이루어진 멋지게 비행기 못 타는 거야. 이거는 아마 내가 타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비행기 못 탈 것이다 했는데 비행기 딱 탄다 하니까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비행기 타거든. 어지럽지 않을까 무슨 어쩌지 않을까 막 이렇게 숨 막 이렇게 막히지 않을까 막 하면서 걱정이 대단하지 지금.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숨이 막 넘어갈 거더라고. 쫙 앉혀놓고 이게 뭐 단체로 쫙 앉혀놓고 있었잖아. 그게 비행기 탈 때.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고. 그치. 사람이 한 명씩 왔다가 무슨 말하고 쫙 갈 때마다 사람이 가슴이 좁하고 저기다가 목당당 어디로 얘기로 하게 되면 쫙 들어가서 감옥에다 또 다시 들어가서 가는 생각도 막 들고. 어쨌든 너무나도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간지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회의장 같은 데 있어. 뭐야 그래가지고 줄을 쏙 세워가지고 여기 앉아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앉다 보니까 비행기인 거야 지금. 비행기 안에 어떻게 우리가 난 비행기 이렇게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 TV로 그거만 봤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통로 따라 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다음에 안내원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이게 막 사람이 한국말은 우리 북한 사람이 듣기만 해도 막 속이 막 간드러지잖아. 이게 막
그 애교가 네. 정말 안개란 남조선이 심리작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는 뭔가 탈북민들 몇 개 없으니까 네. 야 이게 남조선 심리작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다 보니까 기내설이 무수고도 주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먹을 줄 알아야 먹지. 그거 뭐 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먹는지 무수건지 뭐 지나가기다 무수고 달라 해서 그치. 먹는 거도. 근데 좀 아는 애들은 뭐 달래서 막 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게다가서 우리 애들도 무슨 뭐 콜라 담 주고 막 이랬어. 모르면은 좀 뭐랄까 좀 쪽팔릴까봐 가만히 있어. 양반처럼 가만히 있어. 누가 뭐 하겠는 거 물어봐도 그래서 너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간 거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지금 꽉 아들 막 소리치더라면서 왜 이럴까 밑에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지금 도착하는데 상공에서 이렇게 불빛이 쫙 내리다 보니 이게 확 하더라고. 태국에서도 비행기 막 올라갈 때 태국 이게 불빛을 보고서는 막 놀라긴 했지. 이 대한민국이란 뭐 영광에 무슨 도착한다는지 캠프스를 비행기가 막 들이세우고 우리는 또 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왔거든. 너는 한쪽에다 이렇게 다 앉혀놓더라고. 그게 앉았지. 그러니까 화장실은 어디 있고 뭐 다 대주더라고. 야, 이 한국 땅에 밟아서 화장실을 지금 처음 가봤으니까 딱 들어가 봤는데 이게 화장실이지. 우리가 잘못 들어오지 않나. 화장실 변기를 쓸 줄 알아야 쓰지. 화장실 변기를 우리는 쓸 줄 몰라, 이런 거. 그 수세미지 뭐, 이런 너무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이 맞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더욱이는 더 놀란 거는 화장실에 그 수도 다 물,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옆에서 다른 애가 보던 게 그 찬물, 더물 다 나온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면 찬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 더물 나오고. 그 사람 좀 아는구나. 그래? 무슨 해보니까 진짜 찬물 나오고 더물 나오고 한참 신기해서 계속 봤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이 공항처럼 내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집도 이렇게 더물 찬물 나오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고. 뭐 그랬어 그게. 화장실만 나오는 줄 알고. 그게 공항만 나오는 줄 알았지. 공항만. 공항만 그렇게 나온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버스에 올랐어. 이 집,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인천대교다 하면서 앞을 내다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들여다 싹 앞을 내다봤는데 버스 앞으로 자동차들이 지금 쫙 가는 게 나는 정말로 도로에서 자동차 많이 가는 거 처음 봤어요. 눈으로 제일 처음 반기 인천대교에서 차 가는 거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차가 꽉 막혀가지고 차 강물처럼 막 흘러간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이게 강물이 흘러가는 게 똑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차 앞에서. 난 그거지 또라지라 차만 쳐다봤어. 야 어쩌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을까. 어느 차도 많고 가는 차도 많고 막 그래서 어디 빈틈이 없어. 몽땅 차가 꽉 차가지고 가더라고. 야 이것도 심리적이다 안 그런 거야. 끝까지 계속 가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래. 정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차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언제 차를 한번 운전해볼까 하고서는 때부터 너무 차를 좋아해가지고 막 좀 이상한 차만 보면 쫓아가고 막 이렇게까지 신기해했거든. 근데 그 차를 그렇게 많은 거 다 보는 순간에 우리가 또 중국에서 놀랐는데 한국 와서 또 놀랬네. 두 번 다시 또 놀랬네.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다 이거는. 그리고 저14병원에 딱 들어갔잖아요. 얘네 아들은 피를 막 많이 뽑으니까 까무라친 애도 있었어. 오 진짜 피 뽑아서 판다면 판다 그랬잖아요. 피를 검사하는 건데. 검사하는 피를 뽑는데 뭐 보통 5개, 6개씩 뽑거든. 가이는 뭐든가 그 걔는 기절했어. 썰어서 얼굴 세타해가지고. 근데 피 뽑는 거 보고서 기절했단 말이야. 근데 영양 상태가 약한 애들은 그렇게 되겠더라고. 가다 보니까 국정원이 딱 들어가는 거야. 너네가 이제 들어가서 조사받는 데다 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조금 좀 독이 다르더라고. 국정원에서. 이게 우리 북한에서 말하던 안기분에 야 이게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겠네. 날아가는 새도 잡아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대로구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이거는 하라는 대로 뭐 다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반장 뽑아야 된다는 게. 누구 반장 하겠는 거 아니까. 저저마다 막 네네네 하면서 막 이러는 게. 선생님 쫙 돌아보던 게 딱 나를 짓던 게 너 일어나라. 그래서 나 일어났다. 손도 안 들었어. 태연 씨 오늘부터 반장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반장이. 거기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지. 그게. 그 믿고 시켜줬는데. 선생들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안 나가지.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이랬지. 그러니까 반장이 굴된 거야.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봤을 때 내가 또 잘할 것 같지가 않았다 시켰겠지 아무래도. 네. 판정을 해가지고 수리 하다 보니까는 국정원에 있는 기간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무슨 뭐 나빠서라기보다도 잘 모르고 말하자면은 이런 거 지켜줘야 되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너무 규律 생활 하다 보니까는 규律 생활 계속 하다 지겹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못한 데서 이렇게 쏙 빠지게 되면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서 원래 하는 그런 짓이 많단 말이에요. 반장이 어째 애들 똑바로 이렇게 관리를 못 하는 거고. 무슨 일이 있는가 하게다. 뭐 누가 말해 여자 저 식당 들어가서 막 여자한테 막 간식 주고 막 이러지 않는가 하고 그래서 가보니까나 뭐 또 그게 가서리 그 선생한테 잡혀가지고 뭐 욕 처먹고 있다 지금. 그 스트레스 안 받을 게 뭐요. 나보고 자꾸 말하는데. 그래도 국정원 가정에 반장도 하면서 재미있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어려운 또 부분도 이렇게 있었고. 스트레스 받는 건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국정원에 있는 그 생활 자체가 이게 지겹구나 힘들구나 하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렇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신경 자꾸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막 말해주면 네. 그럼 내가 가서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거 해결해 주시오. 야 너네는 왜 그렇게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여자들보다 더 많이 쓴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애들 좀 화장지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이 딱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장구 막 놀다가 다 치우거든. 네. 근데 장구판이 걸린 거야 지금. 장기는 건전한 오락 아니에요? 그 조사실에서는 못 하게 됐어. 네. 근데 와서 보다가 보니까 가만 종에다가 장판을 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장기 쪽이 문제잖아. 네. 장기 쪽은 없으니까 애들이 화장실 있지. 화장실을 가다가 그 병뚜껑 있잖아요. 네. 병뚜껑에다가 이제 화장실 적신 거 그거 꽉 다져가지고 꽉 다져서 그리고 장기 그 그걸 말을 만들고. 말 만드는 거, 장기 쪽 만드는 거. 그 화장실에 적신 그 병뚜껑에서 꽉 다져가지고 동그랗게 딱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햇빛이 말려. 그리고 며칠이 있으면 마르거든. 네. 그 마른 그 화장지 그 동그란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뭐 장기 쪽을 만들었어. 도말 이렇게.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보다 이 장기 쪽에 이게 어떻게 만들었지? 딱 보다 보니까 이게 화장지인 거예요. 야, 너네 이게 이 부가나들 머리가 너무 대단하니까 참 대단하다 하면서 저 때부터 웃더라고. 근데 그 윷놀이도 했는데 윷놀이는 또 어떻게 했냐면 소갈비 줬잖아요. 네. 그 구청에서 소갈비 주면은 소갈비. 그 소갈비를 이제 먹다가 보면은 딱 그 윷놀이 그거 만들 만한 거 크게 되는 거는 네. 그 먹고서는 깨끗하게 빨아먹고 종이다가 깨끗하게 다시 닦아가지고 그리고 주머니 엮어가지고 네. 그거지 또 말려 갈비 뼈 있잖아. 네. 표시를 해서 던지는 거요? 응. 소갈비로? 소갈비로. 그 당신들 어쨌든 간에 참 우리 탈북민들이 머리가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즐기고 좀 나름대로 안에서 생활을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운동할 때 축구, 탁구 때처럼 많이 하거든요. 네. 축구할 때는 꼭 사고 한 번씩 나지. 그러니까 그 국정원 선생님들도 네. 축구를 연간해서 안 시켰어요. 자꾸 사고 난다고. 싸우는구나. 싸우는 건 아닌데 네. 북한 남자들은 이 겁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 없으니까 그 국정원 선생들하고도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볼 잘 차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순투지야. 공을 못 차니까 지금 바로 그것만 차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 나네. 구사고구나. 그 사고는 싸움이 아니고. 아니고. 나는 좀 축구를 좀 했으니까 그나마도 그런 거는 피하고 하는데 이제 축구를 잘 못하는 애들은 한 번 딱 홀리고 두 번째 홀리고 세 번째 홀리고 하면 악이 난단 말이야. 배는 하지. 매일 식사도 새롭게 나오고. 식사는 감동이잖아요. 식사는 너무나도 이렇게 끼마다 다 바꿔지고 간식도 바꿔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몸이 펑펑펑 살이 찌고. 살찌더라고. 야, 우리는 정말 너무 대접을 잘해준 어떤 아들은 대한민국 위해서 백돌 한 잔도 쌓은 적이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준다고 하면서 나가서 대한민국 위해서 뭐 헌신하면 일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다 하고 그런 적이 그런 말 할 수 있었어요. 있지. 국정원에서 이렇게 심리전이구나. 야, 우리를 길러서 잡아먹는 줄 알았지. 너를 싹 잘해주다가 속옷 밥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탁 이렇게 하겠지. 그때까지도
1개월 지날 때까지도 기대 반 그런 거지. 의심 반. 예. 그리고 그 선생들도 그 후부터 조사 걱정하지. 끝난 후부터 말투가 달라지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경우 무슨 에러 되는 게 있으면 말하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뭐 정작 국정원에서 간다 하니까 나 가기 싫더라고. 그럴 수 있죠. 애들 봐도 그랬어요 나. 야 우리가 여기 있는 기간에 잡혀서 이렇게 있는 이 거리가 지겹지만은 이것도 다 한 과정이고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서로 이렇게 같이 입구파도 모여 있는다. 그렇지. 우리가 이게 있는 기간에 서로 이제 잘 지내고 더 재미나게 지내자. 이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없어. 근데 그 말이 맞잖아. 나 나는 그러니까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선생님들은 나한테 또 그렇게 주입을 줬어. 반장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해주라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너네 이제 나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다. 다 지불 뿌리가지고 지돈 벌내기 하느라 뭐 언제 만나지도 못한다면서 그 소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소리 애들한테 해주니까 맞어 반장 맞어 하면서 나는 다른 게 없다고 집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애가 공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알려달라 하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상암동 가야 된다고. 상암동 집이 그때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학원이 엄청 잘 돼 있대요. 그 선생님 믿고 그 찍었지. 도착해서 보니까 여느 집들은 이렇게 다 보니까 사택처럼 집이 좀 나이는 쫙 무슨 10채, 20채 쫙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집이 네 집밖에 없어요. 그것도 직선 연결된 게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고 그 앞에 보니까 큰 산이 또 있어요. 그 산인데 또 큰 교회가 있어요. 집에서 내다봐서도 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서울에 이렇게도 공기 좋은 데 있나 하고서 조금 내려가면 바로 버스가 있고 지하철은 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있거든요. 모든 빌딩들을 보니까 몽땅 KBS, SBS, 그다음에 뭐 YTN, MBC 방송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동네 또 왔구나. 참으로 그 동네가 깨끗하고 도로도 엄청 넓고 우리 팔자선 도로인가? 엄청 넓어요. 뭐 강남이 좋다해도 강남 갔다 뭐 보기도 하면 우리 상암동 가도 못하더라고. 벌써 상암동 편 들고 계시. 예, 상암동은 진짜인데 내가 처음으로 나온 곳이 됐는지 모르는데 좀 더 한 무슨 뭐 10분 정도 걸어가면 또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그 주변에 놀기도 좋고 거기다 가서 영화 보기도 좋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놀기 좋다. 어때요? 사모님 좋아해요? 집 보고? 집은 북한이랑 완전 다르잖아. 직행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원에서 가져온 짐 펼쳐보니까 거기 이불 바깥만에 있어요. 진짜로 들어서자마자 진짜로 여기 도물 창문 나무가 그 수도부터 열어본 거야. 화장실 들어가서 수도부터 열어보고 했는데 진짜 도물 창문 다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집에도 이런 분들 다 나오는구나 하니까 이게 하나원 있을 때도 선생들이 너네 나가면 다 도물 창문 집에 다 나온다 하는 소리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안심시키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에 대한 그 소망이 너무 커가지고 와서 딱 물부터 틀어봤는데 막 나오는 거야. 알게라 그때 하나님 알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서부터 먼저 나갔겠는데 그래서 표현할 줄 모르니까 아이고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하고서 이제는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일 내가 소망한 게 물만 잘 나오고 전기만 잘 주면 나는 살 것 같더라고. 그쵸. 세상에. 까무라치 해버렸지. 이게 뭐 김일성이면서 공산주의 사회 무슨 꼬치가 아무리 뭐 열변토하고 떠들어 봤댔자 이런 게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공산주의요? 뭐 공평하게 쓰잖아요. 공평하게 똑같이 쓰는 이런 사회가 공산주의지. 쌀밥도 똑같이 먹잖아요. 너는 너무 놀랬어. 시장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도 다 먹잖아. 능력되는 대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던 북한에서 소망하던 그 천국 같은 세상이지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완전 깜깜이지. 깜깜이지. 그거 아무것도 뭐 그래서 가지고 온 그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녁을 좀 대충 떼사 하고서는 그리고 쌀도 누가 이렇게 아마 쌀도 준 것 같아요. 도우미분들. 그리고 무슨 통조림도 좀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해서 먹었어.
애들 난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네. 아 이게 어디지 어떻게 알아요? 어머나. 근데 우리 동네는 이 도로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네. 도로 주변에 있으면 네. 어디를 가봐 무슨 있고 이렇게 알겠는데 우리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어 나가야 이제 기본 도로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밤이 돼서 이렇게 불을 다 많이 켜놨는데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 데인지 여기는 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치. 그 식당들 하는데 저 식당들은 무슨 뭐 조개구이요 무슨 게 하는데 조개구이는 어떻게 먹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쵸. 이 식당 가서 뭘 먹고 파도 이거 뭐 하는 데인지 알아야 들어가지. 그래서 집은 잘 찾아갔어요? 잃어버렸다가? 그 집은 그러니까 집을 네. 나오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집을 잊어먹을까봐 네. 다 똑같으니까 아파트가 생긴 게 다 똑같잖아요. 네. 잊어먹을까봐 오늘은 요만큼 나오고 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음날 이쪽으로 또 요만큼 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길 익히느라고. 길이 있기라고. 엄마. 그다음 나머지 또 이쪽으로 해서 또 한번 가보고 네. 이 도로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도 제일 처음에 나와서 우리 도로 기본 도로 버스 타는 데까지 갔죠. 야 가자 이게 우리는 먼데 가기도 하면 집은 못 찾는다. 그러고 다시 들어왔어요. 또 다음날에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그러고 무슨 뭐 핸드폰 가게도 가고 도우미가 그때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그치. 도우미분들 우리 너무 같은 감사하지. 사람들은 그 사람 다 그 무료 봉사잖아요. 맞아요. 봉사를 해주는 네.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도 만나게 되면 밥이라도 싸주고 파요. 그렇지. 그런 감사의 표현에 마음은 좋은 거죠. 진짜 내 그 도우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착을 할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말투도 다르다 보니까 네. 엄청 그 어렵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하나센터 가서 하나센터에서 또 공부도 하고 예. 그 하나센터 공부는 대수롭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 예. 정착하는데 정말 엄청 도움이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되죠. 저는 뭐 그때는 싫어가지고 네. 이따 어떻게 해주냐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한 일이죠. 오라버니가 북한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자식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자식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왔다고. 응? 임대 아파트에, 그것도 제일 좋은 서울 도시에. 맞아요.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앉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도 다 있는가. 그래서 우리 뭐 행거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너무나도 좀 꿈 같았겠다. 꿈 같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아들이 상암동에서 집에서 불과 5분 나가면 학교가 바로 있는 거예요. 네. 어땠어?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느낀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까놓고 북한에서 착하게 학교만 이렇게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내가 학교 오라버니가. 가기 싫으면 안 갔어요. 근데 이게 한국은 학교 벌써 안 나가면 선생한테서 전화 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 가서 뭐 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할 그런 게 없더라고. 바로 전화 오니까 네. 빼박 못해. 빼박 못하고 뭐 시간만 딱 되면은 이렇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더 놀란 거는 밥까지 먹여주잖아요. 기깔나지. 네, 공부는 들어가서 하는 거 구경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학교로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것만 해도 네. 그거는 정말 이게나 야 이게 한국은 교육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부모들이 서로가나 자기 아이 공부 더 잘하게 하겠다고 학원을 돈 내서 막 학원에 다니는 그런 열성을 봤을 때에 우리 집도 또 그게 또 못지않게 막 그 애에 대한 그 관심을 학원을 하나라도 보내고 봐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또 남달랐으니까 아기 때문에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애 때문에 예. 왔으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좀 능력이 생겼으면 예. 얼마든지 좋은 교육도 줄 수도 있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애는 네. 뭐든지 배워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북조선은 집단 교육이고 여기는 개별 교육도 뒷받침해서 그치. 하고 김일성이 살아온 생애가 왜 필요하냐고 우리한테. 근데 그걸 거기서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절절절 뭐 외우지 못하게 되면 집도 안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 지금 다 잘하셨겠네. 지금 학교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애가 한국에 오니까 좋대요. 좋지. 그거는 말할 여지도 없고 좋아하는데 애한테 말하기에 아버지는 돈이 없다. 아버지는 돈을 벌자고 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보다 너는 북조선에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데려온 거면서 나는 이모 끝이다.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한국 교육을 다 받았으면 네 발로 이제는 걸어나갈 준비해. 그러고
엄마는 무슨 너를 어떻게 뒷받침해 주겠지만 아빠는 너 뒷받침 못 해준. 아빠가 이게 칠러를 하면서 나는 누구 그 후원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후원 받은 사람이 없다. 나는 아빠가 좋아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난 이걸로 밥 벌어먹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니한테 그런 거는 못 해주지만은 대신 네가 요구하거나 혹시라도 집밥하고 먹고 보면은 아빠한테 얼마 주잖아요. 네 먹고 보고 음식은 다 해줄 수 있다.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일어나서 네 힘으로 나가서 대학 가도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서 장학금 받으면서 네가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잘하셨네. 아빠로서 이모 여기서 끝이다. 네. 더 기대 가지지 말고 알았습니다. 아빠 그렇게 그런 돈에 대한 그런 찜은 아빠한테 안 지급하다고.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 어쩌고 있을 거야. 말도 하지 말라고. 북한에 있다 생각만 해도 나는 막 이렇게 끔찍하지. 뭐랄까 뭐 지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네가 여기까지 온 게 거저한 게 아니다. 너네 엄마는 중국에서 사실 떨어져 있겠다. 나보고 혼자 가라 하고. 그거 나는 죽어도 같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는 아빠로서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천만다행 잘한 거다. 그러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다녀보셨어요? 여기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정 많은 게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너무나도 감탄이 나오잖아요. 도로 달리기다 하면 졸려요 자꾸. 왜 졸리냐면 네. 도로가 너무 편안하니까 둘추지 않으니까. 아, 좀 둘쳐야 아이고 놀래가지고 다시 깨고 이렇게 하겠는데 자꾸 졸리는 거는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 도로 해설이 무슨 다른 이렇게 뭐 이상징후 이런 것들이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오직 있다는 게 톨게이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톨게이트 없어요. 네. 필요된 곳에 가게 되면 딱 아이고 화장실 말았네 하면 딱 휴게소가 있고 그거는 진짜 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런 행사도로는 그 어떤 차도 못 가요. 딱 행사차에 못 다녀요. 그리고 행사차에 못 다니는 그 1호도로에 우리 군부대에 있던 그런 차들은 다녀요. 그 안에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몽땅 다 공이 이렇게 행사번호를 딱 달아야만이 그 도로 들어갈 수 들었거든요. 그 도로가 겨우 이렇게 차 2개 어길 것만큼 그만한 도로 넓지도 않고 뭐 한국말에 하면은 그 2차선 도로라고 봐야 되나? 1차선 도로 차 그래서 한 대가 어길 수 있는 그 일단 그 행사도로에는 아무 차도 없으니까 평양에서 그 명성 특강까지 올라오는 게 1시간 걸려요. 자동차로 1시간. 지금 자동차로 1시간 오게 되면 완전히 비행기 속도로 날아오는 거죠. 그렇게 도로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가들이 멍땅 다 이게 구빈도리마다 뭐 구비기마다 다 쳐놔서 일반은 못 들어가. 일반 고속도로는 분이 보면은 평성하고 평양 그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평성 뭐 순천까지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는 거기를 잘 다녀요. 차 도로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나기는 한참 좋은 데고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웅덩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그래서 푹 빠지고 둘쳐낼 때는 차 그 못해서 한 50cm는 차 바퀴가 이게 들러져요. 그걸 나는 뭐 차가 또 고장 나서 스프링 나가고 뭐 용수 나가서 또 차 세우고 수리하고 가고. 북한 차들이 고속도로 잘 다니는 차들은 항상 그 판용수 자동차 그 판용수 그 교체할 그 예비 부속을 계속 같이 가지고 다녀요. 어느 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 도로란 자체가 그 도로라고 봐야 되겠는지 모르고. 그리고 순천에서부터 평성 가는 그 어간에 참 넓은 데 있거든요. 거기는 유사시 비행기 착륙하는 게 비행기 착륙장이래요. 거기는 조금 좀 이렇게 도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자꾸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추배 딱 버스집은 또 거기서 멍땅 이게 차들이 너무 한심하지. 그거 고속도로라고 보면 안 되고. 세상에. 뭐지 돌밭이라고 봐도 돼요. 그 전에 한번 우리 그 특각에서 그 1호 행사도로에 들어서지 말아야 될 차가 올라선 거예요. 그 차가 이 조선인민군 작전국 무슨 작전국장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자 별이 4개 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벤츠 탔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면 구형 벤츠를 그 벤츠 타고서는 관광도로만 가야 되겠는데 관광도로에서 오솔길이 타기 있으니까 오솔길 타고 탁 올랐었는데 행사도로에 맞다들인 거야. 들어섰으니까 저도 가야 되잖아요. 아 이게 무슨 도로야? 보지 않던 도로인데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 차가 막 가다가 돌아서야 되겠는데 이제 말하자면 차 2대가 겨우 어긴다고 행사도로가 이 넓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2대밖에 어기지 못하는 그 차에 벤츠가 돌아서 이렇게 유턴하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떡해.
그 그냥 갔단 말이야 지금. 그게 꼭대기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언젠가 빠져나갈 길이 나오겠지. 나오겠죠 가는데 그 없단 말이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 계속 가다 보니까 이대대 차단 초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대대 차단 초소에 그게 행사차가 와가지고 행사차 그 식료차가 있었거든요. 그 식료차가 그걸 탁 통과할 때에 야는 행사차 번호를 딱 보면 아니까 문을 열었어. 그 행사차 그 식료차는 이 벤츠 버스 있잖아요. 뒤따라가는데 보초병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뒤에 벤츠 오니까 같은 차겠지 했어. 뒤 물었으니까 통과시켰어. 통과시키고 딱 가는 거 보니 행사차 번호 아니에요. 제가 다 전화했어. 전화 막 그 대대다 전화하니까 대대설이 그다음에 내단에다 전화해야 되니까. 근데 내단에다 전화하기 전에 그 얼마 통신이 한심한가 봐요. 이 대대서 그런 일이 있어서 바로 우리 일대대다 전화해가지고 이 대대설이 들어오는 차를 막아야 되겠는데 이게 지통 전화가 없으니까 내단에다 한 거예요. 내단에서 다시 또 그 대대다 온 거예요. 대대에서 다시 또 우리 그 차단 소속 그까지 전화 오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전화가 이 차 기억 올라오다 보니까 툭하게 들어가는 그 갱도 그 차단 초소까지 간 거야. 근데 차단 초소도 보다 보니까 이게 전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켰어. 통과시켜서 그 뒤에 또 들어갔어. 딱 들어서 버리고 이게 갱도니까 어떡해. 이 사람들이 놀랐어. 지금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길이 없어 지금. 딱 들어서 다 섰는데 앞이 보니까 이게 다른 거야. 지금 잘못 들어왔다는 걸 알았지. 그 들어서자마자 보면은 툭하게 쫙 보이고 앞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에 이게 탁 도로가 있고 이거 잘 보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 비행기도 못 지나가요 그 위로. 나쁜 마음 먹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일단 들어왔으면 나쁜 놈이고요. 나쁜 놈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차단 초소에 그 어떤 보초병이 딱 보고서 차를 세우거든. 그럼 내가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은 밑에 이게 발디디가 탁 누르게 되면은 도로에서 이렇게 빽하다 뒤집어지면서 못하고 있지. 20cm 되는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깡셀로 못하고 발판이 팍 튀어 올라와 버려. 어떡해. 이렇게 올라와 버린단 말이야. 어떡해. 그럼 자동차 다이아가 다 터져 나가 버리지. 엄마. 그러니까 보초병이 그거 탁 눌렀단 말이야. 이게 그냥 착 가다가서 이제 파다닥 하는 게 완전히 총소리처럼 팍 터져 버린 빵 거야. 나가지고. 그냥 쫙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그 잡혔는데 저리 그 일회부 그 행사 성원들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은 차 안에서 나도 못 와 기절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 보니까 이런데 처음 보니까 완전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지 딱 와가지고 세상에. 모자를 저기 딱 뺏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장 어머머머머머. 묶어가지고 갔어? 묶어서 갔지. 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오지 못한 데 들어갔지. 구잘라 이러더러 뭐라고 아유 그냥 통제를 하든가. 국가간에까지 안 들어왔으면 되는데 일단 거기 들어와서 봤으면 너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보지 말 거를 봐야 돼. 됐으니까. 보지 못한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1호도로가 2차선인데 우리나라는 진짜 막 7차선 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7차선도 있고 8차선 도로도 있잖아.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요즘에 지은 도로도 좀 새로 지은 도로 보니까 여기야 막 돈 내고서도 그 가고프더라고. 난 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해놓은 거 처음 봤어. 북한이 살았으면 이제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열심히 이전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구나. 네, 그걸 알 수가 있지. 흔적을 보면은. 그렇죠. 오라버니 그러면 의료는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의료 이런 거 대한민국 의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죽어도 마땅할 사람인데 하도 대한민국 의료가 좋기 때문에 살아났죠. 지금쯤 북한에 살았으면 지금쯤은 이제 흙이 된지도 알았겠죠. 어디가 아팠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예. 바로 이렇게 6개월도 안 돼서 암 진단 받은 거예요. 원래 절수자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그때 비행간염으로 나왔거든요. 비행간염이니까 국정원에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했고 하나원 가서도 검사 계속했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야, 뭐 설마 하면서 암 걸리겠냐 이랬지. 우리 그 하나원 졸업에 나올 때에 우리 의료 담당 선생이 의사 선생이 나가서 무조건 보험부터 들어놓으라. 병원 가기 전에 보험부터 들어놓으라고 이랬어요. 뭐 지 하나 보험으로 이렇게 유지했으면은 그냥 보험을 깨지 않게 해놓은 걸 온 가족의 보험 다 들다 보니까 이 정착하기 전에 너무나도 큰 금액이지. 큰 금액이거든요. 보험 돈이가 거의 무슨 50만 원 돈 되게 나가니까 세 사람 거. 저거만 해도 그때 27만 원인가 나갔는데
뭐 생계비 가지고 그거 든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더라고. 그러고 애 엄마도 보험 들다 보니까 거기서 보험 내고 핸드폰 비 나가고 응? 애 학원비 나가고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겨?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그 제가 들었던 보험이 제일 높으니까 내가 그거 해지했어요. 그 해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어떻게? 그 해지하고 곧 한 달 만에 한 달 후에 내가 암 진단 받았던 거지. 그러나 무슨 나와서 하나 나와서 6개월도 못 되고 이렇게 갑자기 암 진단 턱 받고 했는데 그 암 진단을 좀 받고 살만하니까. 예. 근데 그 전에 또 부록부들한테 뭐 처갓집에서 오다가 잡혀가지고 그거 살리겠다고 중국에다가 또 10만 원 또 사기 당한 거고. 아, 중국 돈 10만 원. 중국 돈 10만 원이 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되지. 1,500에서 근데 2천 그때 정도. 당시 저 집사람한테 500만 원씩 1,500만 원 돈 껐단 엄마, 말이야. 껐어 어떡해. 보냈지. 예. 우리는 부록비 그런 게 남은 경우 분할정 첨감 들어간 게 300만 원밖에 없었단 말이야. 예. 그거 합해가지고 그래서 다 깡그리 들어서 몽땅 다 보내고 난 다음 날 내가 암 진단 받았으니까. 아휴. 저도 제일 처음에 진단 딱 받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병원 가서 나 좀 이게 옆구리 잠깐만 이게 돌이 베긴 것처럼 잠깐 좀 깜찍거린다고 그랬더니 그 정도이라면 암이 좀 많이 진행된 건데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되니까 초음파 한번 찍어보자. 피검사도 아무것도 나타안 난 거예요. 그 피검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균이 있어야 무수고도 검사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으니까 초음파 찍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초음파가 무슨 일이 좀 이렇게 예약이 많아가지고 못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CT 찍어도 괜찮으니까 CT는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CT 찍겠다고 했죠. 이게 멍청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무슨 딱 이렇게 뭐 돌 같은 게 백이기라면 가시라도 백이면 자꾸만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프진 않지만은 까칠까칠 하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촉이었나 봐요. 촉이. 아이고 이제는 깜짝없이 죽었구나 하고서는 여기서 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기까지 오게 된 전 가정들이 몽땅 다 서럽더라고. 내가 여기서 죽고 나게 되면은 누가 나를 봐서 그러니까 어디 왜 따로 떨어져 섬에 내 혼자 갇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눈을 이렇게 바로 못 뜨고 이 바로 뜨게다 뭐 참 눈물이 두루두루 떨어져 가지고 그좀 남들이 보면 너무 창피하니까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가다 보니까 장례식장 앞으로 가가지고 담배 피한 거고 그래서 담배를 피우게 했는데 담배 피우는 거 이렇게 하고 피웠어. 누가 옆에서 툭 치더라고. 그 보다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상담사라는요. 상담사랑 하는 소리 듣고서 이렇게 턱 보려고 머리 턱 내리는데 눈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고였던 눈물이 있잖아요. 엄청 많더라고. 나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르르 떨어져 이렇게 눈물 있지. 어떻게 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우르르 떨어져 버려. 얼마나 좌절했겠어. 그 상담사가 보다가 저도 같이 막 몸에서 왜 그런가 하고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암 진단 받았다고 이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가지고 자꾸만 너무 억이 막히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하니까 숨이 자꾸만 들숨만 들이쉬지 날숨이 안 나가는 거예요. 숨이 나가야 말을 하겠는데 숨 들이쉬면서 말 못해요. 그 왜 그런가 뭐 어디를 받는가 하고 그 소리 내가 암을 할까나 암이 걸렸는가 하고 이러더라고. 그런 거 같다고 소리했지. 그러니까 가자고 어디 받는가 하고 가자고 내 손 잡고 소리 막 들어간 거야. 상담사 감사하네. 상담사가.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나는 그때 왜 죽었다고 생각했냐면 TV에서도 계속 이게 보험 소리가 나오잖아. 암보험 뭐 이렇게 뭐 암이 걸리기도 하면 무슨 뭐 무섭잖아요. 그치. 암 걸리면 당장 다 죽는 사람인데 그래도 보험을 들어서 든든하게 이렇게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걸 해가지고 겁이 나지. 이거 내 죽겠구나 하는 이 보험도 없지. 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빚도 못 갚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서럽고 차라리 내 하나 훌 죽으면 되겠는데 예? 치료도 안 받고 죽으면 되겠는데 그냥 죽자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제는 깜짝없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억울하더라고. 그리고 한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데 누가 나를 치료를 해주고 누가 나를 돌봐주고 누가 나를 이제 병원 이런 거 다 해주겠냐. 북한처럼 생각하거든. 병원에 입원하면은 병원에서 집에서 밥을 다 날라다 주고 무수고도 해주고 선생들한테 막 이렇게 뇌물도 줘야 뇌물도 되고. 좀 줘야 되고 약도 사다 주고 뭐 이랬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런 걸 누가 해줘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에서 애 엄마는 또 애는 공부도 시켜야 되고 무슨 어떻게 해야 되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 앞이가 이게 하늘이 이렇게 누렇게 보여요. 하늘이 이렇게 누렇게 이제 이런 색깔처럼. 그래 선생이 그 가사하는데 또 이걸리 들어갔어요. 그 내과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진료받던 선생님이 있더라고. 그 선생님이 보던 게 아이고 그 누군가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상담사라고.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소니.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보죠. 이 사람이 암이라는 게 맞는가 고 상담사 선생님이 가서 물어볼까 의사 선생님이 예 맞다고 하면서 보겠는가 하면서 컴퓨터 키 가지고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는데 이게 시터연 점들이 그게 한 무슨 암이었어? 가나. 그러면서 여기다 제일 큰 게 여기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 야 진짜 암 맞구나. 지금 머리를 이제 정돈해서 봐. 머리 정돈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괜찮은가 하고 아직 치료를 하면 된다고. 근데 치료가 문제 아니란 말이야. 나는 돈이란 말이죠.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는 거고. 암 걸리기도 암 치료비가 뭐 몇십억 두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험에서는 막 대비 광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공포가 깔려 있지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암만 걸리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 없고 빚졌지. 그래서 치료를 내 거부했지. 그러니까 아 괜찮다고 받으라고 자꾸 그냥 그래서 아 나는 그렇게 돈이 없다고 돈도 없고 이렇게 이제 빚졌다고 사실 내가 말한 거요. 나 이게 거짓말 쓸 줄 모르니까 막 말했더니 그 산다 선생님도 이번에 탈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돈이 없다 하니까 아 괜찮다고 선생님 아직도 의심이 가득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이 사람들이 아 나를 괜찮다 해놓고 그러고 치료해주는 치 하면서 나를 실현 대상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장기도 팔아먹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바꿔놓고 막 이러겠지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을 누가 치료해줘요? 솔직히 완전 북한에서 배웠던 그게 그거지. 그대로 그게 있어가지고. 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치료를 거부했지. 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가 이게 도와준다는 거. 그러고 한국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람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이러더라고. 진짜가 진짜라는 게 혹시 내가 다시 받았어. 어떻게? 조금 더 살만한 희망이 생기더라고. 도와준다 하니까. 그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선생님 손을 꼭 잡았어. 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애들 봤거든. 선생님 보고서를 애들 막 이렇게 애 너무 귀하다 어쩌다 애 봐서라도 이렇게 치료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 진짜 나한테 힘을 줘가지고 그리고 다음날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색전술에서 치료도 받았지. 받고 나니까 병원비 얼마 나오는가 보니까 27만 원 나왔더라고. 27만 원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다 계산한 거예요. 그 한정협에서 다니는 그 상담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한정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도 거기 후원자인데. 그래요? 나 너무 뿌듯했잖아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돕는 맞아요. 한정협이라는 사단법인이거든. 예, 한국정착협의회잖아요. 나 많이 못하는데 너무 뿌듯함을 느낀다. 거기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후에 그 약 타고 오면서 이런 것까지 막 다 했으니까. 감사해라. 야 이렇게 대한민국 와서 내가 죽어도 마땅한 놈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솔직히 말해서 암이라게 하면 죽었다고 내버리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한민국 의료 기술이 정말 놀랍죠. 치료 받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치료 받아봤는데 제가 색전술 했거든요. 색전술이라는 게 이 동맥을 따라서 이게 암 있는 데까지 찾아가요. 바늘이. 이 간 쪽이 제일 가까운 동맥이 여기 사타구니에 있어요.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바늘을 이렇게 쫙 이렇게 그 혈관 따라서 들어가는. 그러고 그 암 부위까지 가서 여기에 대해서 암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항암약을 딱 쌓여놓는 거예요. 쌓여놓고 나오면서 그 동맥을 막아버리는 게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려 놓으면은 그 안에 피가 안 통하니까 암은 기본적으로 퍼지지 못하는구나. 피에서 우리 피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암이 커지거든. 근데 그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럼 그 피가 공급한다고 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암균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말라버리면 사람이 그때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아물면은 헌디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매 그런 데마다 다 이렇게 하고서 나왔지. 이렇게 뚫는 또 구멍이 좀 크니까 그걸 여기다가 이제 돌로 딱 막아놓는 거. 무슨 어떻게 다 막아놓고 터지지 말라고 누가 놓고 있는데 좀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 이거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움직여 잘못하면 터지니까 12시간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리 저리지 숨이 막 막히지. 막 그때는 이게 약이었으니까 미숫 없고 약 냄새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던 약 냄새 나고 입에서도 막 올라오고 미숫 없고 어지럽고 막 머리 핑핑 돌고
저 뭐야 내가 살자면 이거 참아낸다 참아낸다 식은땀 빨빨 흘리면서 참았죠. 그래 악수고 참고 다음날에 돼서 이거 도로 다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숨이 나가고 어쨌든 간에 그 상상이라 난 상상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세상에 그 혈관 따라서 이거 바늘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들으면서도 너무 놀랍네요. 그 나머지 또 무슨 다른 이런 거는 많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제일 놀란 거는 이제처럼 내가 직접 암 제거하면서 한 그걸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병원에 가서 초음파부터 하지 말고 CT부터 찍는 게 좋더라고. 병원에서 항상 초음파부터 먼저 하라고. CT를 찍어야 되는구나. CT가 더 잘 나타나니까. 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양강도에 저 삼지연에 하나 있고 도병원에 하나 있고 2대밖에 없어요. 초음파가 도대체 2개밖에 없는 거 그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받는가 하면 그 초음파가 2대 있다는 것도 우리 아파트에 의사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가 그걸 삼전에 올라가서 삼전 특가개설에 운영하는 거.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알았지. 초음파라는 게 뭐야 하니까 겉에서 자기다 보면 사람이 그 속내에서 네 무슨 병 하는지 다 알아낸다는 거요. 아니 그런 기계도 있는가? 그런 기계 있대. 와 그러면 그 기계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삼전 특가개 있고 그리고 이제 도병원이 하나 있고 양강도 2개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내 병원대로 초음파 다 있잖아. 장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암환자 더 많은 거예요. 암환자들은 장비 좋으니까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치. 너무나도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지. 너무나도 축복받은 거죠. 그렇지. 그렇게 더 번지기 전에 딱 찾아낸 거 보면은 그래 그 선생한테 계속 갈 때마다 뭐 음료수 한 박스씩 사다 줘요. 그럼 그런 거 사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난 주급해요. 왜? 나를 치료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가 어디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산다고 자기 살려준다고 장담한다. 근데 나는 참 잘 만난 거예요. 선생님도 잘 만났어요. 그 선생은 나를 치료하고 벌써 병원에 국립의료원에서 내과에 있었는데 그 선생을 보고 나면 항상 웃으면서 본받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우려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부터 보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완치가 됐나 봐요. 완치는 이게... 내가 6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 와, 축하드려요. 네. 너는 이제 더 뭐 바랄 게 없어. 이제는 내 모든 걸 다 이뤘다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예수님처럼 그 이룬 건 아니지만은 내 인생에서는 나는 내 할 거는 다 했다. 지금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내 통장에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나는 누구 힘든 사람을 도와줘. 진짜요? 우리 교회도 다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아파서 유방암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럼 받으면 된다고 나는 또 내처럼 여기고 사람들한테 힘을 줘요. 막 이렇게 했더니 안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받으라 사람이 그래도 네가 건강을 챙길 때 챙겨야지 안 된다고 서로 계좌번호 보내 했더니 나는 계좌번호로 보내기도 한 10만 원 보낼 걸로 생각한 것 같아. 근데 낸데 그때 돈이 딱 120만 원 있었어요. 통장에. 그래서 20만 원 내가 할 송진도 싸야 되고 무슨 저 악기 그 부속을 사야 되거든. 줄도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딱 거기다 통장에다 돈 내줄 거는 100만 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낸데 있는 돈은 몽땅 다 탈탈 털어서 100만 원 딱 이어졌거든.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줄 줄을 생각 못 했지. 근데 우리 탈북민이 100만 원 준다는 거는 놀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어쨌든 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고. 치료 잘 받고. 겪어보고 그 아픔을 나는 그거 아니까. 꼭 치료를 받으라고. 받아서 너 아프지 말고 앞으로 계속 오래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 그러면 후에 꼭 갖겠다는 거. 내가 갚으라고 할 바치가 주지 않는다. 나는 그게 아니고 이걸로 치료 잘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된 다음에 치료 잘 받았습니다 하고서 나한테 인사하면 된다고 내가 그랬지. 마음 참 대단하시다 정말. 어쨌든 완치하셔서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아들도 잘 키우시면서 이렇게 사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건강하게 온 것 같아도 와서 이제처럼 이 발전된 의료 이 검사를 받아보면은 병을 발견하거든요. 다 병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건강하게 정착 잘 해라라는 의미에서 의료보험이 이게 되는데 아마 암 그 치료 받으시면서 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우리 한정엽 그 사단법인 거기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한정 예배에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네. 오라버니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소문 하나 듣고 어찌 보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감사였구나. 이게 다 우리가 거저받는 게 아니 됐구나. 뭐 얼마나 이렇게 좋은 나라,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 나라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가. 지금도 북한에서 산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절절한 얘기 잘 들었어요, 오라버니. 네, 긴 시간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힘든 거 참고했죠. 네,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이태현 오라버니 이렇게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행히 완치가 돼서 지금 건강하신데 네.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기겠죠. 네. 감사는 찾아서 감사를 네. 찾아내고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또 특별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신 이태현 오라버니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좋은 행복한 그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